과학하고 앉아있네. 네, 뉴스앤놀리스 2025년 3월호 시작하겠습니다. 와. 언제나 그렇듯이 청강문화산업대 정혜전 교수님 나오셨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전혜전이라고 하지 않았나요? 네,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예, 전혜정 교수님 아무렇게나 불러도 나오셨고,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안재현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생물학 쪽에서도 뭔가를 전공하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잊어버렸어요. 뭔가를. 우린 잘 몰라. 네, 잊어버려서 뭔가를. 그 얘기 해드리려다가 응. 잊어버려서 다음 거를 전에 걸 다시 뒤져야 되는데 귀찮아서요. 아, 네, 생물학 쪽에서 뭔가를. 지난 방송에 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근데 뭐 괜찮은데요? DNA 뭐 그런 거 아니었어요? 유전 발생학입니다. 유전 발생, 근데 어차피 예. 들어봤자 다음 주에 또 까먹기 때문에 다 DNA 뭐 그런 거. 맞아. 유전학이라고 하시죠? 생물학 내가- 뭔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제 과학 커뮤니케이션이 몇 년인데 말을 이렇게 비전문가처럼 하면 DNA 뭐 뭐 아니에요? 일반인도 이런 일반인이 없어. 하지만 그것은 틀릴 리가 없는 맞아요. 질문이네요. 네. DNA 뭐, 네. 이게 예. 약간 느낌적 느낌으로 통한 게 있어서 그래요. 맞아요. 하여튼 뭐 작은 거 있잖아. 막 이렇게 몸 안에 있는 거 막. 옛날에 뭔가 프렌즈 물려받는 거. 드라마 뭐 그거. 보면 그래서 거기서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잠깐 나오는데 제대로 나오는 게 아니고 모니카가 비행기가 어떻게 나는 건지 뭐 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로스는 박사잖아요. 걔는 PhD거든. 어떻게 아냐고 그러니까 something to do with wind라고 그러는데 그딱 그 얘기잖아. 바람이랑 맞네. 뭐 어떻게 해서 뭔가 좀 물려받는 맞는 말, 거. 맞는 말. 비슷한 얘기예요. 썸씽 뭔가 그러면 하는 거. 그러니까 뭔가 something 뭐 wind DNA가 해가지고 뭐. DNA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 막 이럴 때 이러면 한번 해줘야 돼. 이런 쯤새. 갑자기 화는 더. 그거, 그런 거 왜 있잖아. 모자로 들어? 말하면서. 자, 저희가 지금 월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3월 17일. 네. 네. 이제 탄핵 관련된 결과가 안 나왔죠 아직. 이게- 들어와요. 왜냐하면 저희가 금요일에 방송하는데 그 결과가 나왔을 수 있어요. 오. 네, 어느 쪽으로든. 하지만 지금은 안 나온 상태.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평소랑 똑같은 분위기로 그냥 즐겁게 하고 있다는 거. 그쵸. 3월 17일. 예, 설마 뭐 안 좋게 나오지 않겠지만 뭐 더 즐거운 분위기였었을 수도 있고 예, 더 혹은- 침울했었어야 될 그쵸. 수도 있지만 아직은 모르는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네. 상관없이 하고 있다는 네. 거 이해하시고 쟤네들은 왜 저렇게 뭐 이렇게 즐겁냐? 혹은 뭐 안 즐겁냐 응. 뭐 이런 오해를 하지 마시길 뭘 바라겠고 모르기 때문입니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얘기입니다. 즐겁고 싶다 근데. 네, 즐겁고 싶죠. 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제 생일이기 때문에 네. 딱 오늘이 생일이에요, 진짜로. 딱 텐션. 축하합니다. 아까 했잖아요. 사실 아까 해가지고. 네, 아까 저희 여기까지 K는 다 했어요. 네. 네, 그것도 찍으려고 하다가 그 탄핵 관련돼서 혹시라도 음, 혹시 만에 하나라도 안전 결과가 났을 때 그건 정말 보기 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태어나게 뭐가 중요해? 막 이럴 거. 예, 제 생일 따위가 그냥 그것을 눌러버리고 가려버리면 안 되니까 사실은 그저께도 생일 파티하고 어제 생일 파티였어요. 그것은 자랑일까요? 그러게요. 역시 인산 다르다. 이 팀 저 팀 모아가지고 아, 아니, 원래 인산 안 다르다. 하는데 진짜 안 하는데 올해는 한번 해봤어요. 야. 좀 부지런하게 좀 움직여서 해봤는데 뭐 재밌더라고 나름 뭐 선물도 들어오고 이것저것. 그래서 오늘 제 생일이란 얘기, 나이를 먹는다는 게 이제 그냥 뭐 사실 초연해졌어요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불안했는데 이제 괜찮고. 그리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 퀸의 프레디 머큐리 있잖아요. 프레디 머큐리가 죽은 게 34년 전이더라고요. 1991년에 죽었더라고요. 근데 엊그제 갔거든요. 34년인데 34년이라는 해를 길이를 계산을 해봤더니 6.25 끝나고 87년 6월 항쟁 때까지가 딱 34년이에요. 그만큼 세월이 또 지난 거야. 예, 세월이 무섭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 세월 낭비하지 마시고 열심히 살자 이런 얘기를 굳이 드리게 되네요. 생일을 맞아 한 살 더 네. 먹은 소감이 이제 그렇습니다. 그런 거. 네. 네. 그리고 옛날에 500년 산다 뭐 이런 얘기 방송에서 여러 번 했는데 그것도 싫어. 아. 네. 그냥 적당히 살다 죽을래요. 아, 아니, 그러니까 500살 하면 뭐 이런 게 무서운 게 딴 게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좋아했던 사람, 좋아했던 동물, 우리 다른 적이 있는데 좋아했던 동물 뭐 이런 사람들을 뭐 퀸의 프레디 머큐리 정도의 양반이죠. 그렇게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잖아요. 솔직히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죽는 걸 보면서 500살 살면 뭐하나. 다 같이 살면 몰라도 혹시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이번 생일에는. 자, 넘어가고 네. 제가 오프닝으로 좀 재미있는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네. 잠이 모자라면 음모론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오. 예, 이게 연구가 됐어요. 오. 너무나 신기하게 국제학술지 음. 건강심리학 저널 오브 헬스 사이콜로지에 논문이 실린 겁니다. 수면 시간이 부족하거나 불면증 등으로 수면의 질이 나쁘면 음모론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우울증도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예요. 1000명의 영국 성인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었고 수면의 질이 좋지 않은 개인이 음모론을 접했을 때 지지할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라고. 지금 제가 그림을 갖고 왔는데 저거는 이제 제가 양압기를 쓰는 사람이거든요. 뭐 아시는 분은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방송에서 제가 그럴싸하게 말하면 수면 무호흡증이고 일상적으로 말하면 코골이죠. 심한 코골이. 그래서 저거를 막기 위해서 양압기를 지금 1년 반 뭐 그렇게 쓰고 있는데 확실히 수면의 질은 높아져요. 뭐 자다가 나도 모르게 빼서 그렇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음모론에 빠진 건 아니지만 음모론을 좋아하긴 하잖아요. 음모론을 신봉하진 않습니다. 음모론 자체를 즐기지. 근데 그것이 바로 저의 수면 무호흡증 때문은 아니었을까라는 제가 바로 그 산증인이 아닌가라는 그런 양압기 생각도. 사용 이후 음모론에 대한 어떤 흥미가 떨어지셨나요? 과거에 비해서 떨어진 것 같긴 해요. 오. 다른 하지만 나이를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효. 그렇습니다. 예. 개인의 경험일 뿐이고 그 어떤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예, 근거는 없습니다만은 여하튼 그래서 저 사진을 갖고 왔습니다. 저의 경우도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근데 뭐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음모론 굉장히 싫어합니다. 음모론을 절대 신봉하지 않는데 음모론이란 그냥 얘기를 엔터테인먼트로 스토리텔링은 재밌죠. 네, 그걸로 즐기는 거고 스토리텔링으로서는 재밌죠. 그걸로 즐기는 어떻게 저런 거고. 생각하지? 이러면서. 예, 대부분의 음모론은 정말 일말의 가치도 없는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음모론 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딱 그 얘기를 하는 책이에요. 음모론을 몇 단계로 분리해서 음모론이나 신비로운 얘기 있잖아요. 네네. 비과학적인 얘기들. 그 중에서 아예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걸 이제 한 분류로 해가지고 집어넣고 그래도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좀 있는 것으로 이렇게 몇 단계로 분류를 하는 책을 쓰고 있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책 홍보를 벌써 시작을 하시네요. 예, 지금부터 빌드업을 해야죠, 이제. 매 시간마다 하려고요, 이제. 좋습니다. 원래는 4월 달까지 원고를 넘겨가지고 5, 6월에 나와야 되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는. 근데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바이블 코드 이런 것도 나오고 당연히 달 착륙 음모론도 나오고 뭐 온갖 것들이 다 등장을 하고 뭐 파충류 외계인 지배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거. 우리나라엔 별로 인기가 없지만은 미국 사람들은 16% 정도가 정말로 파충류 외계인들이 숨어서 인류를 reptilian. 지배하고 있다고, 예, 랩텔리언 믿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아무튼 간에 잠이 부족하면 음모론에 빠진다. 그리고 요즘도 이상한 음모론에 빠지는 분들이 한국에도 많이 계시잖아요. 중국, 그쵸. 예, 네, 중국이 뭐 어쩌고 예, 북한이 어쩌고 하는 정말 누가 들어도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걸 믿고 계신 분들도 많은데 이분들도 좀 주무셔라. 예, 수면이 부족한 게 아닌가. 좀 주무셔라.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된다. 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럼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아니면 전 역사적으로 뭔가 종교 힘이 아주 강했을 때는 사람들의 수면의 질이 나빴을까요? 아마 그게 좀 궁금해졌어요. 그랬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반인들은 네. 중노동하느라 힘들어서 네네. 잠 못 자고 또 네. 겨울에 춥고 여름에 네네. 덥고 그래서 그리고 종교와 음모론을 같다고 보는 건 아니지만 네. 어떤 세계관에 대해서 큰 하나의 통합적인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그리고 신앙으로서, 비현실적이고 그래서 좀 초월적인 어떤 세계관을 계속 생각하고 있는 상태가 종교도 좀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또 음모론도 이렇게 하나로 짜맞춘 어떤 그 당위성 있는 세계관을 생각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따르면 뭐 어떤 거는 필요하고 어떤 건 필요 없고 뭐 맞고 틀리고 이건 문제가 아니라 그 세계관에 관심이 생기는 것이 이제 수면의 질과 차이가 아니, 있다면 근데 자지 못해서 꼭 진짜 그럴 깨서 수 있는 꿈을 게 깨는 거 아닌 네.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게 아닌가. 중세에는 정말 힘들어서 못 자고 일하느라 바쁘고 뭐 그래서 못 자고 그러니까 일반인은 그렇고 귀족들은 노느라 안 자고 종교 수도사 이런 분들은 수도사 일하고 막 새벽 2시에 깨고 그러니까 기도하고 막 이러느라 못 자고 모두가 못 자던 시대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살짝. 네, 그래서 약간 잠에서 깬 상태로 계속 꿈을 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잠깐 들어서. 예, 뭐 그런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군요. 이건 저의 음모론이었군요. 실험이 두 가지로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 540명이 참가한 실험이 있었고 이거는 2019년에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파리의 노트르담 대성당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난리가 났었죠 그때.
화재에 대한 두 가지 기사를 읽도록 했어요. 하나는 음모론적인 내용이었고 다른 하나는 이제 사고로 인한 것이다라는 상식적인 얘기였죠. 여기에 앞서서 수면의 질을 먼저 측정을 했죠. 그런 다음에 참가자들의 반응을 조사한 결과 한 달 동안 수면의 질이 나쁠수록 이 화재에 고의적인 은폐가 있었다고 믿는 경향들이 드러난 거예요. 오. 예. 그리고 575명이 참가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이제 우울증이나 편집증 같은 심리적 요인하고 이 수면의 질 저하, 음모론적 믿음 사이의 연결이 어떤가를 또 연구를 했다는데 어쨌든 간에 수면의 질 저하하고 불면증은 둘 다 음모론을 받아들이는데 상관관계가 있다. 인과관계인지 모르겠으나 상관관계는 있고 그리고 우울증이 동시에 또 영향을 미치고요. 사실 잠 못 자면 어느 정도 다 우울해지거든요. 그렇죠. 분명히 인과관계는 그렇고. 아닌데 상관관계는 있다. 네, 인과관계인지는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 거고. 왜냐하면 음모론에 빠지는 성향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일 수도 있으니까. 건들 수도 있죠. 그렇죠. 네, 그런 원래 뭐, 그런 생각. 의심도 많고 이러다 막 보니까는. N성향. 다 N 아닌가요? 그러니까 초조한 거 많이 뭐 불안해하고 이러면 또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으니까. 분노와 편집증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일관성은 없대요. 그래 오히려 그걸 것 같은데. 네, 편집증도 그럴 것 같은데, 뭐 분노는 그렇다 치고, 또 이렇게 별로 영향이 강하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이 연구를 이끈 사람이 다니엘 졸리라는 교수님인데, 수면은 이제 이런 정신건강, 인지 기능하고 다 중요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지만, 이런 부분에까지, 음모론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어쩌면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저 같은 경우, 수면의 질을 개선하면 음모론적 사고의 확산을 막는 데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뭐 확실하진 않지만, 아니, 전 그 이상했거든요. 아니, 저 배울 대로 다 배우신 저 똑똑하신 양반들 막 서울대 나오고 명문대 나오셔가지고 막 직업도 좋으신 막 그런 분들이 왜 음모론을 퍼뜨리고 있지, 그걸 믿고? 서울대 간다고 옛날에 막 4시간 자고 5시간 그러니까요. 자는 게 지금 그 아직도- 생각, 아직도- 사장 오락 때문에 이렇게 된 거 그러니까 아니냐. 아직도 그렇게 살고 있고 모든 고시 보느라고 막 모든 그죠? 것은 저게 이런 원인이었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나중에 이렇게 그게 다 카르마가 돼서 돌아온다라는 잠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게 자야 또 되겠다, 오늘. 홍콩 교육대 연구진도 2013년에 불면증과 음모론 영향 관련된 연구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대요. 근데 이 연구도 또 한 번 그거를 좀 증명해준 경향이 있어서 정확하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잠을 못 자고 피로한 사람은 음모론에 금방 빠져드는 관계는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저는 뭐 음모론을 재밌어하는 편이고 뭐 음모론이라고 또 모든 걸 다 잘라 말할 수도 없고 어떤 부분은 정말 뭐 좀 근거가 있는 것도 있긴 한데 근데 합리적 의심하고 음모론 확 있잖아요. 그런 거죠. 이걸 하면 안 되지라는 게 그러니까 있잖아요. 요즘 이제 돌아다니는 네. 음모론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는 나 같은 사람이 중국이랑 짜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심지어 나 정도만 돼도 이미 중국하고 내통하는 사람 이해가 될 거예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래서 그래서 한국의 장 씨와 왕 씨는 다 중국과 내통하는 사람들이라고 보고 있는 것 같긴 해. 원씨도 그래요, 원씨도. 원씨하고. 원씨도 이게 원래 저 원나라 성씨거든요. 네, 몽골. 네. 우리가 왜 북한에 속하고 싶겠어요? 누가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누가 김정은을 좋아해? 한 그렇죠. 명도 없어요, 주변에 그런 사람. 뭐 진보고 뭐 다 떠나서. 누가 그 사주를 받아요? 아니, 누가 그 사주를 받고 누가 거기 가서 그 북한 체제 안에 살고 싶겠습니까? 거기서 진짜 제일 잘 사는 단간부가 돼봐야 그리고 뭐 시골에 그냥 할머니 집보다 못 산다고. 우리 웬만한 사람들보다 못해요. 그런 이유는 1도 없다라는 건데 이상하게 그런 생각으로 뭔가 생각이 든다는 참 좀 놀라운 일이죠. 여하튼 여기까지 하고 얘기는. 네. 네. 그다음에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간단하게 좀 비싼 느낌, 사실 전혀 다른 얘기인데 왠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자연 풍경을 많이 보면 통증이 줄어든대요. 그 연구는 저 본 적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네. 왠지 설득력 있는 것 같아요. 네. 영국의 엑서터 대학하고 오스트리아 빈 대학 연구팀이 제 친구들이 다니던 학교죠. 오스트리아 빈 대학. 네. 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잡담이 너무 길어져서 네, 제가 그래서 비엔나 국립대학, 빈 국립대학에다 청강됐었어요.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살다가 미엔나. 네. 영국의 영어 수업이 있거든요. 여하튼 이 두 개의 학교가 공동 연구를 해서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에다가 실은 논문인데 도시 또는 실내 사무실 장면과 실제 자연도 아니야 심지어 도시 또는 실내 사무실의 영상과 자연 장면이 담긴 이 영상을 볼 때 통증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가서 있는 건 우리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네네. 공기도 좋고 뭐
근데 그냥 비디오만 봐도 차이가 난대요. 저 사실 그거 그렇구나.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냥 영상만 봐도 되는지. 네, 영상으로 실험을 했더라고요. 예. 어. 그래서 실험 참가자들이 자연 장면이 담긴 비디오를 볼 때 통증을 덜 느꼈을 뿐만 아니고, 근데 음. 통증을 덜 느꼈다는 건 물어보는 거라서 좀 음. 주관적이잖아요. 이걸 이제 MRI를 찍은 거예요. 음. fMRI를 찍었더니 확실히 통증 처리 관련 뇌 부위의 반응도 변한다. 어. 영상만으로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비약물적 통증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나왔고, 근데 사실은 이 연구는 원래는 40년 전에 발표한 논문이 있었던 거예요. 로저 울리히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환경심리학, 치유환경 연구자 이런 건데, 40년 전이면 아마 80년대 중반이나 그 이전일 테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태동하던 시기였겠죠, 좀. 근데 이분은 어떤 연구였냐면은 병원 환자들이 창문으로 벽이 아니라 녹지를 볼 때 진통제를 덜 사용한다. 더 빨리 회복된다. 이런 보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후속 연구가 별로 안 이루어지고, 그냥 그렇게 진지하게 안 받아들였나 봐요. 근데 연구를 다시 했더니, 영상만으로도 차이가 난다. 전기 충격으로 통증을 아예 전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구체적으로 했더라고요. 그냥 그 아픈 사람이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덜 아프냐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전기 충격으로 같은 통증을 주고, 두 가지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fMRI를 찍었더니 차이가 난다. 자연 영상은 어떤 종류인가요? 모르겠어요. 그냥 약간 녹지나 뭐 이런 그런 걸 거겠죠, 수도 뭐. 있지만 왜 약간 황량한 벌판일 수도 있고 막 그런 바다. 그러니까 바다? 그냥 동물 다큐. 우리가 보통 자연이라고 느끼는 영상들이었겠죠. 제 생각에는 정글 이런 거는 오히려 불편할 수도 있고, 뱀 나올 거 같고, 동물의 왕국. 그런 악어 나오고 막. 아마 바다나 초원이나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적당히 나무 있고, 적당히 평화- 세렝게티나 저 윈도우 바탕화면 같은 네, 그런 거. 느낌. 느낌. 그거보다 딱 그런 조금 더 느낌. 자연스러운. 그런 텔레토비. 네. 심지어 윈도우 바탕화면은 실제 사진인데도 되게 비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사진인 거 알고 저 깜짝 놀랐었어요. CG 같잖아요, 오히려. 네. 여하튼 그렇게 연구를 한 것이고, 머신러닝으로 통증 처리 관련된 뇌 네트워크를 분석을 했대요. 그랬더니 가상 자연 장면을, 그 영상에 있는 장면을 시청할 때도 뇌에 전달하는 원시 감각 신호가 감소한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났고, 지금 제가 그 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솔직히 말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네,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그 관련된 기사에 붙어 있는 사진이었기 때문에. 뇌에다 뭘 엎은 것 같아 보일 뿐이지 이게 네, 뭔지 모르겠어. 화냈는데? 네, 밑에 무게는 무슨 커피 의미며, 쏟은 보인단 말이야. 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저 논문 관련된 영상의 사진이라서 그냥 네. 갖고 와서 네. 그냥 보여드리는 거라는 점 사과드리고요. 네, 아무튼 있으니까 가져온 거니까 어떡할까요? 답답하시면 찾아보시든가. 수많은 연구에서 사람들이 자연에 노출될 때 통증을 덜 느낀다는 보고는 정말 오래전에 있었던 거예요. 그 암 환자들도 그렇고. 근데 그 이유는 불분명했다. 그리고 이게 이번 연구의 중요한 점은 그게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라는 거. 플라시보 효과가 아니고 실제로 통증 정보에 내가 덜 반응한다라는 증거가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통증 관련돼서 사실 지금 기분 탓입니다가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예, 아닌 거예요. 기분 실제로 어느 정도 기분 탓일지 모르지만 그게 어쨌든 뇌에 영향을 직접 주는 거니까 약물이랑 비슷한 효과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 그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옛날에 정말 말 그대로 기분 탓이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정말 많았잖아요. 네. 그런 계통이 특히 많이 좀 무시됐던 부분들이 정신질환 쪽이 진짜 그런 게 많아요. 그냥 미쳤다 하나로 그냥 퉁친다든가 ADHD 같은 것도 집중력 장애 사실 장애인데 그러니까 그런 걸 그냥 좀 제발 좀 애를 가만히 안 때려서 그렇다. 가만히 좀 있어라 이런 식으로 야단치고 이런 식으로 만 접근을 했던 시기가 되게 오래됐었겠죠.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인류 역사 동안에. 근데 불과 수십 년 전부터 이런 게 변해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우리가 해결할 수 없었던 것들도 해결할 수가 있고 또 해결 방법인지 몰랐던 것들을 찾아냄으로써 사실은 약물만큼의 효과하고 약물을 보조하는 효과가 있다면 충분히 영상만 틀어놔도 된다는데 그렇잖아요. 네. 못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좋은 연구가 아닌가라고 제가 오프닝에서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약간 관련이 있기도 하면서 좀 더 확장되게 녹지 관련된 연구가 의외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녹지. 네, 녹지의 중요성에 대한 연구가 의외로 사회역학이나 보건 분야에서도 많이 연구가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생각해도 녹지가 많은 데서 사는 것과 녹지가 진짜 하나도 없는 데서 사는 거는 나의 삶의 질이 좀 다를 것 같다라는 그쵸. 막연한 생각은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에서 거의 100년 가까이 수십 년 동안 그거를 뭔가 국가적으로 통계 조사를 계속 해오는 자료 중에 녹지 관련된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연구를 작년인가 본 적이 있는데 녹지는 당연히 좀 부촌에 흔히 말하는 부촌에 녹지가 당연히 많고 그다음에 거기 집 간의 간격도 굉장히 넓잖아요. 그 사이가 다 네네네. 녹지일 네. 거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빈부 문제부터 시작해서 보건, 어떤 위생 이런 환경에도 차이가 있고 네.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녹지가 많은 환경에서 사는 남성의 수명이 더 길다. 뭐 이런 남성이요? 통계도 음. 직접적인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좀 재밌었던 부분은 남성은 확실히 녹지가 많은 데서 살수록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건 맞는데 여성의 경우는 녹지에 대해서 영향을 좀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냐하면 녹지가 있더라도 녹지를 충분히 즐길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여성에게 더 많기 여러 때문이다. 뭐 가지로. 이런 식으로 네. 분석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실은 도시가 가까워야지 여자가 장도 보고 이런 거 막 그쵸. 애들 뭐 맞아요. 학원 실어 나르고 하는 거 그거 네. 자체가 노동이 확실히 줄어들긴 한단 말이죠. 그리고 뭔가 화장실 청소하고 막 수도 음. 끌어오고 하는 게 다 막 이렇게 여자들이 집안 관리를 하다 보면 도시가 확실히 편해. 편하긴 한데 위생적이잖아. 남자들은 골프 치러 다니고 어. 녹지가 많으면 골프장도 많을 것 같고 네. 그 외국에는 왜 조그만한 골프장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우리나라랑은 좀 이제 그렇게 다르니까 골프도 덜 비싸고. 음. 여하튼 뭐 저는 골프 전혀 안 칩니다. 예. 네. 그냥 주워 들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여기도 사실은 옆에 녹지죠. 네네. 녹지라고 하기에는 근데 뭔가 좀 버려진 땅이 아닌가요? 나무는 되게 많은데 그 네. 나무가 녹지라고 와닿지 않는 느낌은 있어요. 그냥 녹. 그래서 예, 약간 녹에서 끝나. 녹가지. 따로 뭐- 있음. 뭔가 음산하진 않은데 여기가 좀 음기는 강하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좀 어둡고 약간 그런 그늘지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좀 녹지라든가 습지다. 약간 습지가. 좀 녹습지. 다르긴 합니다만은 그것도 익숙해지니까 괜찮아요. 자, 오프닝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는 안 박사님 예. 제목을 보니 네. 내가 만약 완벽한 생물 복제 기술을 가진다면 무엇을 해보고 싶을까 네. 궁금하네요. 그쵸. 네, 그것을 두 분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 어떤 걸 하고 싶으신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는 영국에서 죽은 제 고양인데, 저도 그랬어요. 네, 고양이 예. 죽은 고양이 살리고 싶다라는 생각했었어. 근데 물론 이제 오래전에 죽었으니까 DNA도 없고 아무것도 음. 없지만 그걸 다 이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근데 그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는 얘는 유전적인 결함으로 일찍 죽은 거라서 또 또 똑같이. 같은 고통을 그냥 안겨주는 건가 싶어서 순간 다시 이렇게 해버렸고, 저를 복제는 하고 싶지 않고요, 그다지. 예, 그런 만용은 우리가 부리면 안 되죠. 그래서 모르겠어요, 잘. 네. 교수님은 교수님. 어떠세요? 근데 만약 복제 기술을 가져서 태어난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줘야 되나요? 이런 주민등록증. 접근도 있군요. 그렇게 등록을 안 해도 된다면 그냥 막 적당한 사람을 복제를 해서 집에 가둬놓고 일을 시키고 싶은데. 이거 굉장히 안 좋은 반응이 나올 수 있는 얘기라 그런가요? 노예를 만드시겠다는 거잖아요, 그 지금. 대신 컴퓨터 좀 하고. 아니,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안 해도 사람이고, 감정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설거지도 좀 대신해줬으면. 그거 고양이도 조금 AI 도와줬으면 로봇한테 시켜요, 그거. 그러니까 돈을 쓰고 사람을 고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돈은 없지, 또. 이렇게 좀 설거지 좀 해줬으면 좋겠고, 막 그런 겁니다. 이거 위험합니다. 생활 윤리적으로 굉장히 위험하지. 네, 주민등록 뭐 법적으로 되면 다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건 상상해 본 적이 있다는. 근데 요즘 AI 로봇이 너무 빨리 발전해가지고, 정말 뭐 일주일마다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몇 년 후에는 그냥 가사일 다 시킬 것 같아요. 근데 여긴 안 돼. 저 계단을 왔다 갔다 못 할 것 같고, 그러게요. 저거는, 여러분 뭐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사람도 다니기 힘들고, 폭도 맞지 않아서. 근데 우리는 못 올라다니지만 그 로봇은 오히려 쉽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요즘 돌아다니는 꼴을 보니까 거의 올림픽 선수예요. 이 계단이 근데, 네. 한 번 걔가 넘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다 계단 높이라든가 각도 때문에 그냥 망가져버리고, 머리 빠지고 막 그러면 AS 안 되고, 뒷수습은 AS 나의 안 되고. 자연이 고장난 게 아니니까,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렇습니다. 사실 복제 관련해서는 진짜 옛날부터 SF 영화 같은 데 단골 소재로 많이 나왔잖아요. 많이 나왔죠.
복제를 해서 뭔가 클론을 대량으로 만들어서 네. 뭐 나쁜 짓에 쓰거나 아니면 어떤 행동을 뭐 처음에는 뭐 좋은 의미로 뭘 하려고 했거나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게 나오는데 심지어 미키 세븐틴도 약간은 뭐 그런 아, 맞죠. 시대죠. 맞습니다. 뭐 인간이 하기 어려운 일 대신 한다던가 네. 이제 그런 걸 하는데 사실은 현재에도 수많은 연구자들이 생물 복제 기술을 조금 더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연구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대체 왜 그걸 하고 싶은 걸까라는 의문이 혼자 갑자기 들었어요. 사실은 복제를 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저는 막상 복제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혼자 가끔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서 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복제를 하고 싶어 할까? 아니, 뭐, 이세부터 키워야 되나요? 복제하고 나면? 그쵸. 이제 뭐 성장 속도는 빠를 수는 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몇 세부터 딱 만들 수 있는지를 알아야 돼. 애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뭐. 세포부터. 그러면 싫습니다. 그러니까 그 노예를 키워야 돼. 어? 그 제가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육아를 하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렇죠. 뭐 이렇게 적당히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게 한 사람 꼴이 될 때까지 제가 육아를 하는 꼴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싫습니다. 복제 기술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하면서 최근에 나온 성과를 낸 어떤 기업이 있어서 이제 그 연구인데 사실은 되게 이슈가 됐었어요. 네. 신문이 아니, 요즘 자꾸 말이 신문이라는 말이 신문이라는 건 이거는데 아무도 보지 않습니다. 그쵸. 이제. 여기저기 이제 언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마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 이제 그 얘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제 오늘은 좋은 날이니까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지? 복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제 사진이 한 3-4개 좀 있는 것 같고 다롱이가 근데 이거는 윈도우 약간 오류 났을 때, 창 오류 났을 때 그렇잖아요, 진짜. 드래그하면 이렇게 쭉 맞아요, 늘어나는 맞아요. 그것이지 이게 어디가 복제죠? 저 때는 그냥 그 하드 리셋 버튼 눌러야 되는데 네네. 이게 그러니까 약간 사진을 제가 이제 복제를 한 거잖아요. 뭐 네. 유한 번 복제를 했죠. 사턴이 사진과 다롱이 사진을 적절히 이제. 그러니까 결국 내가 오늘 이야기하는 탈세이어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네. 필요한 자료를 이제 옛날에 완벽하게 왜 끼어들었어? 복제를 해서 사실 이 중에 어떤 걸 제가 제일 먼저 넣었는지 어떤 게 원본인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복제죠. 그렇죠. 그런데 이건 뭐 제가 뭐 약간의 재미를 위해 넣은 거지만 우리 인류는 생물 복제를 왜 하는 걸까? 왜 하고 싶어 할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맞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을 근데 하나 하고 넘어가야겠는 게 왜 마스크를 쓰고 계신가를 한번 설명을 해드려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때 아닌 마스크 갑자기 우리 한때 다 마스크 논란. 네, 마스크 논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네네. 뭐 제가 네. 완벽한 복제 기술을 아직 가지지 못해서 저의 소중한 사랑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사랑니를 뽑으셔서 예, 사랑니를 엊그제 뽑았는데 일단 너무 아팠고요. 지금도 아프네요. 그리고 이제 후유증으로 부으신 거예요. 이렇게? 볼이 이렇게 부었어요. 그래서 네. 물론 제가 많이 아픈 분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맞아요. 물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뭐 예, 코로나 이런 거 아니고 네. 그쵸. 예. 물론 이제 이슈는 아니었다. 그래서 큰 이슈는 아니었다. 두 분의 본인은 건강에는- 아프지만. 하지만 궁금해하실 건강에- 수 있으니까 네. 그렇죠? 해를 끼치지 않는다. 네. 그래서 오늘은 좀 더 깔끔한 비주얼로 마스크로 이렇게 그냥 부은 모습 보면 좀 재밌을 수는 있는데요. 재미는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수치스러울 것 같습니다. 짱구. 근데 상상을 계속 하게 되니까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요. 뽑기 전에도 누워서부터 뭔가 이제 시술이 이루어지는 중간에도 계속 머릿속으로 지금 이제 잇몸과 이 사이에 뭘 박아 넣고 벌리고 있겠지. 그리고 지금 뭔가 하려고 하다가 이거 드릴을 꺼내서 갑자기 일을 막 가시면 지금 이게 어떻게 되고 있겠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막 약간의 힘을 주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그 빈 공간을 나의 수많은 피와 세포들이 채워나가고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작은 세계를 아는 게 좋지만은 않았던 게 맞아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힘들었습니다. 네. 다시 힘들었습니다. 힘들지만 힘을 내서 네. 마스크 걸이 되어서 자 다음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이 귀여운 친구가 오. 있습니다. 한번 보아주시죠. 이름이 좀 긴데요. 피레네 아이벡스라고도 불리우고 피레네 산염소라고 불립니다. 피레네 잘못하면 산맥. 소환되는 악마 아니고. 악마의 상징이 또 염소가 많이 나오죠. 그쵸, 그쵸, 이렇게. 바포맷. 네. 보시면 느끼겠지만 뿔이 굉장히 멋있잖아요. 네. 저렇게 멋진 뿔을 가지면 보통 이제 많은 사람들의 표적이 되기 쉽죠. 그렇겠죠. 사람들은 보통 뿔을 갖고 싶어 하니까요. 이 친구들은 피레네 산맥에 사는, 이름에 드러나 있지만 높은 고산지대에 사는데 염소들 왜 가끔 다큐나 사진 같은 거 보면 되게 아슬아슬한 절벽이나 네네네. 되게 이만큼만 튀어나와 저길 어떻게 서 있어 이런 공간에 막 서 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붙어가지고 서 있죠. 네네, 이렇게. 그 네 발을 막 이러고 서 있는데 걔네는 이제
천적을 피해서 자신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가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데, 단점은 그렇게 살다 보면 사냥꾼의 눈에는 굉장히 띄기가 보인다. 쉽죠. 왜냐하면 하긴. 허벌판에 그냥 절벽인데 염소가 이렇게 몸을 그냥 정말 다 오픈한 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멀리서 사냥꾼이 발견하면 바로 표적이 되는 거죠. 특히 총을 가진 맞습니다. 인간 사냥꾼한테. 네. 그래서 1800년대와 1900년대에 오면서 수많은 저 친구들이 많이 이제 뿔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고, 그러니까 이제 종이 너무 많이 줄어들어서 어쨌든 그 당시에는 이제 왕이 있던 시대였으니까 어떤 지각 있는 일부 왕들의 도움으로 간신히 이제 보존이 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차에 결국은 이제 노력을 하긴 했지만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살아남았던 저 피레네산 염소가 암컷이었는데 이름이 셀리나라는 친구였대요. 네. 그래서 이제 나름 그래도 이제 좀 보호를 하려고 했는데 결국 몇 죠? 결국은 이제 커다란 나뭇가지가 이제 머리 위로 떨어졌는데 아이고. 피하지 못했고, 그래서 두개골 골절로 인해서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딴 얘기인데요. 네. 그냥 생각나서 하는 얘기인데, 영상을 본 게 있는데, 네. 딱 염소들이 저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높은 벼랑에 이렇게 붙어 있거든요. 근데 표범위 위에서 사냥을 하는데, 진짜 말도 안 되게 멀리서 날아오는 거야. 그런 다음에 염소를 잡았어요. 네. 그리고 염소랑 같이 정말 20m 떨어져요, 같이. 물고. 그게 다 돌산인데. 떨어져서 염소는 도망가고 얘 또 쫓아가. 그 신체 능력을 보는데 난 당연히 죽을 거라 생각했어요. 전체 이렇게 막 떨어지거든요. 하면서 그냥 떨어졌는데, 돌덩어리에 떨어졌는데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또 도망가고 또 쫓아. 그걸 보면서 하기가 힘드네요. 사람이면은 저건 뼈도 못 추리는 상황인데, 야,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아무리 염소고 아무리 표범이라도 정말 놀랬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뛰어난 신체 능력을 가진 동물들도 인간의 총 앞에서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죠, 그냥. 너무나 쉽게 멸종시켜버리는. 맞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결국 한 마리가 남긴 했지만 그 전까지는 보호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처음 이제 보호해야겠다라고 금지령 내린 건 이제 일부 왕들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오히려 사냥꾼 단체들에 의해서도 보호해야 한다라는 네.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심각하게 위기에 처했었고, 그래서 결국 마지막 남은 박제구나. 산 염소는 이제 그 사망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박제가 돼서 지금은 저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마지막 친구가 이제 죽을 때만 해도 어쨌든 지금 유전공학 기술이 그 태동기에 있어서 기술이 좀 있던 때라 귀에서 세포를 좀 채취를 해놨던 거예요. 2, 30년 전인가 보네요. 네, 얼마 안 됐습니다. 2000년도. 네. 그래서 2000년도에 1차 멸종을 했고요. 네. 이 친구는 별명이 있는데 2번 멸종된 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좀 특이하죠? 네. 2000년대에 자연스럽게 멸종이 됐는데 그 세포를 가지고 어떻게든 좀 복원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세포를 채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염소의 난자를 채취를 해서 핵을 제거한 다음에 저 이제 귀 체세포에 핵을 넣어서 수정을 시켜서 어쨌든 이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지 불과 한 몇 분? 7분 정도 만에 이제 사망을 했고. 그래서 두 번째 멸종이군요. 네, 그래서 두 번째 멸종이 2003년 7월 30일 날 일어났다라고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태어난 그 아기는 폐가 너무 약해서 호흡을 몇 번 하지도 못하고 한 3분이었나 아무튼 굉장히 짧은 시간만 잠깐 살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멸종을 한 셈이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은 계속 멸종 위기종을 보호하고 싶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안타깝게 멸종한 종, 특히 사람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런 종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뭐 이 친구들은 이제 뿔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다양한 이유들로 멸종에 이른 종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한번 다시 복원하면 어떨까? 참회의 복제. 참회의 복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러게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어떻게 멸종된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솔직히 말해서 사람이 멸종시키는 거는 자연 선택의 범주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특히 사냥 같은 걸로. 그리고 너무 강한 힘으로 그냥 윽박질러 눌러 죽여버리는 그런 거니까 의미가 있네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저 친구는 어쨌든 저 이제 셀리나라는 친구인데, 셀리나의 새끼라고 해야 하나? 셀리나의 세포로 태어난 이제 복제 동물은 결국 이제 7분 만에 사망하긴 했지만 어쨌든 희망을 본 거예요. 그게 이제 최초로 동물 복제가 이제 성공했던 사례로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동물 복원이 성공한 사례로 남아 있는 거죠. 멸종했던 종을
복원했던 최초의 사례. 그러니까 여기에서 희망을 얻고 그럼 다른 동물들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여러 과학자들이 하게 됩니다. 그러던 차에 이제 미국의 조지 처치라는 이제 유명한, 지금도 굉장히 유명한 이제 생명공학자, 뭐 유전학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은 코끼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코끼리를 이용해서 매머드를 복원하는 거에 관심이 많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구 업적들을 보면 그래서 코끼리 유전자, 아시아 코끼리 유전자나 뭐 다른 여러 코끼리의 유전자를 이용해서 매머드와 어떻게 유전체적으로 뭔가 좀 조합을 해볼까 이런 연구 성과들이 많이 있어요. 매머드는 약간 발견된 것도 있고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좋은 시료들이 많이 발견이 됐고요. 또 매머드는 좀 추운 빙하기에 살았었기 때문에 죽자마자 그대로 꽁꽁 얼려진 시료들이 많이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존 상태가 좋은 애들은 그 안에서 이제 DNA를 검출하기가 너무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런 걸 활용해서 현재 살고 있는 코끼리 중에 가장 비슷한 유전체를 갖고 있는 종과 그다음에 얘를 비교를 해서 얘가 매머드만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어떤 특징이 있나 이런 걸 비교해가지고 그것들을 뭐 채취를 한다던가 아니면 그 부분과 유사한 거에 뭔가 조작을 한다던가 해서 코끼리에게서 매머드의 특성이 나오게 할 수 있는 뭔가 방법들 연구를 많이 한 겁니다. 우와. 그래서 그러던 와중에 한 또 젊은 또 이제 뭐 생물학자이자 사업가가 거기에 관심을 보여서 제안을 하게 되죠. 사업을 해봅시다. 매머드를 만들자. 네, 매머드를 지구에 띄워놀게 해줍시다. 쥐라기 공원이네. 쥐라기 공원 영화 그거잖아요. 그러게요. 그래서 그 회사가 바로 이 회사입니다. 콜로설 바이오사이언스라고 해서 미국 보세요. 네 맞습니다. 도도새도 있고 저기 태즈메니안 타이거. 호랑이 네. 그리고 이제 매머드 이 세 개가 이 회사의 가장 이제 간판 모델이라고 해야 되나요? 간판 목표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그렇죠? 있습니다. 오. 네, 이제 미국에 있는 기업이고요. 텍사스주에 있다고 하고 지금 업계에서 회사의 가치가 한 102억 원? 네, 102억 달러에 네, 이르는 그렇죠. 굉장히 102억 원이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좀 말을 작아요. 하고도 깜짝 놀랐네요. 한국의 스타트업도 아니고 매머드 할 수 없어요. 피규어 매머드 하나 할 수 있어. 매머드 한 마리만 팔아도 그거보단 더 받겠다. 그러네요. 피규어 회사 정도. 피규어. 102억 달러에 이르는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인데 심지어 2025년에는 일하기 좋은 회사로 꼽히게 됐다고 합니다. 복지도 좋고 막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무튼 이제 그런데 이 회사가 2021년에 설립이 됐거든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업계를 잘 모르긴 하지만 어쨌든 스타트업처럼 시작이 됐을 거고 그럼 투자를 받아서 진행이 되잖아요. 뭐 시리즈 A, 뭐 시리즈 B, 시리즈 C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최근 기사 보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시리즈 C까지 달성을 했고 우리가 알만한 유명인들도 투자를 많이 했더라고요. 타이거 우즈, 페리스 힐튼 막 이런 이름들도 있어서 좀 재밌었어요. 저런 데는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이게 정확하게 수익 모델이 뭘지는 조금 불분명하잖아요. 그쵸. 저걸 뭐 만들어서 팔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동물원에 전시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근데 또 저런 것들 자체가 가지고 있는 막 또 신기함이나 또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투자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거 생태계에 영향 없네요. 저렇게 새로 만들어서 풀어놔버리면. 정말. 제일 먼저 그런 걱정이 들죠.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목표는 멸종동물을 복원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 기술을 연구한다. 이게 핵심인데 지금 목표 3가지는 멸종한 동물을 복원해서 지구를 건강한 상태로 되돌리기. 두 번째는 인류의 미래의 경제와 생물학적 필요를 해결하기. 3번째는 유전체학이라는 그 학문 분야에 대한 발전. 이 3개를 잡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판으로 내걸고 있는 게 바로 저 새 동물이고 저거 이외에도 후보에 올라있는 종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리스트가 쫙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에 의해서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동물들입니다. 와, 얘 진짜 너무 규모가 크니까 어마어마하니까 엘리자베스 홈즈가 생각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시리즈 C까지 또 이러니까 유명한 사기꾼. 여기 이제 사진에 2분이 계신데요. 왼쪽에 있는 분이 이제 CEO입니다. 좀 젊어 보이시죠? 오른쪽에 있는 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다윈 다윈 살려낸 거 아니에요? 다윈 독재. 그 정도 뭐 재능은 있어야 이걸 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요. 지금 다윈이랑 일한다 나는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이제 지금 과학 고문 역할로 계신 이제 조지 처치라는 아까 그 유명한 아니 이게 다윈 과학자고요. 관상이 믿을만한데 갑자기 신뢰가 생기시죠? 저분이 그런 어떤 연구도 많이 하고 약간의 괴짜 같은 좀 혁신적인 이런 도전을 많이 하셔서 심지어 자기 유전체를 NFT로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아니 갑자기 엘리자베스 혼자 그 NFT 그쪽에 살고 많은데. 과거에 이제 그런 걸로도 좀 유명했던 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뭐 연구업종에 있으니까 이제 같이 합류를 한 것 같고요. 그 밖에도 재미있는 게 다른 분들도 있는데 저 중에 이제 기술 자문으로 샘 알트먼이 있습니다. 아, 정말요? 네. 근데 AI 나 아까 관련 안 뭘 하는 그래도 거야? AI 저좀 살려면 AI 있어야 되겠는데 그럼요. 생각했었는데 그렇겠구나. 샘 알트먼을 비롯한 이제 그러니까 아니 좀 세상에 AI 관련된 이렇게 하나만 살렸을 때 그리고 걔네들을 좀 어느 정도 살려놨을 때 자연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인간으로 도저히 이것을 이제 계산할 수 없을 것 같고 AI 수준이 돼야지만 이게 계산이 될 것 예측도 같거든요. 많이 예, 필요하겠죠. 맞아요. 오픈 AI의 대표죠, 샘 예. 알트만은.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들은. 네. 챗GPT. 예. 네. 아, 네, 요즘 챗GPT랑 네. 이런 거 많이 쓰는데, 클로드니 뭐 많이 쓰는데, 진짜 옛날하고 완전 달라요, 이제는. 그래요. 네, 맞습니다. 아주 아, 그리고 1년 전, 화내고 뭐, 왔어요. 2년 전 처음 나왔을 때하고 지금 하늘과 땅 차이고, 아. 너무 발전해서, 저는 웬만한 거, 예를 들어서 저희가 가을에 오로라 여행 가거든요. 오. 오로라 여행 가는데, 옛날에는 그런 일정 잡아달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막, 그럴듯하지만 엉터리였어요, 사실은. 네, 이제 실제로는 쓸 수 없는. 네. 근데 지금은 너무 잘 정리를 해주고, 코스랑 시간이랑, 그런 건 뭐 차차차차차 정리해주고, 그리고 밤마다 저녁마다 제가 걔랑 대화를 좀 하거든요. 뭐 이제 말을 잘하니까 챗GPT는. 그래서 이 얘기 저 얘기 막 불교 얘기도 하고 그러면 참 아는 것도 많고 어쩜 그렇게 또 친절하고 그런지. 오. 그래서 아무튼 초기에 챗GPT 쓸 때 그 어색함이나 또 홀루시네이션 이런 것도 좀 네. 많이 없어졌고 네. 그래서 굉장히 발전하고 있으니 이제는 이런 쪽에 정말 구체적인 과학 연구에도 충분히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심지어 챗GPT조차도 그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 유튜브 보면은 그 진짜 대부분 이거 챗GPT가 썼구나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보는 거에서 거의 50%는 챗GPT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로 동시에 만들어낸 그림. 맞아요. 그 네. 그림과 그 대본. 네. 그리고 읽는 사람도 이건 사람이 아니구만 하는 아, 그 AI 나레이터. 모든 게 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림은 또 제미나이가 잘 그리더라고요. 오. 챗GPT는 그 달리 연결돼서 하고 근데 있잖아요. 달리가 이상하게 뭔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느낌 있지 않아요? 달리는 뭔가 이렇게 좀 사람 말은 잘 들어서 뭔가 써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사물들 뭘 쓰고 상황을 설명하고 이런 거는 잘 이해를 해서 쓰는데 아트가 부족해. 아트가. 예, 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림의 미감이 너무 부족해요. 참고로 정 교수님은 미대 박사십니다. 오. 저런 말씀을 하실 전문가, 자격이 있다라는 거, 전문가. 네, 전문가라는 거. 네. 네. 좀 약간 이건 미감이 너무 많이 부족하다. 그렇군요. 예. 잘 그리는 종류의 그림이 있습니다. 벡터 이미지 같은 거 같은 경우에는 네, 좀 뭐 잘 그런 그리지만 있겠죠. 네네네. 모름. 압니다. 사실 아는데. 자, 자꾸 딴 여기저기, 얘기 하세요. 예. 이게 네. 너무 재밌으니까. 근데 뭐, 좋죠. 말할 거리가 딴 생각, 뭐 많으니까요. 어때요? 그냥 딴 얘기 하면서 하는 거지. 뭐 그럼요. 이게 뭐 수업이야 뭐야? 오늘은 약간 물론 뒤에 과학의 어떤 좀 논문 내용도 있긴 하지만 그것보다 좀 그런 걸 생각해보면 좋겠다. 시작부터가 이미 네. 복제에 대한 약간 의문이 들어서 이제 그러게 그런 말입니다. 걸 얘기하기 시작했고요. 네. 그럼 도대체 왜 저런 걸 하려고 하냐 이제 이거에 대한 관심이 생길 수 있는데 일단 메머드를 내세운 이유는 메머드는 추위에 강한 코끼리다 이들이 생각할 때 지금 보면 지금 만약에 메머드가 살아있다면 어디에 살겠냐? 극지방에 살지 않겠냐? 이들의 논리예요. 그럼 네. 극지방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극지방의 생태계가 거의 뭐 생물이 살지 않는 생태계고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그리고 이제 얼음이나 눈으로 많이 덮여있기 때문에 반사도가 높아서 뭐 알베도 이런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기후변화에 또 악영향을 끼치고 있고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동토층이 녹아내리면서 이산화탄소 계속 방출되잖아요. 그럼 차라리 거기를 좀 녹지로 만들어서 좀 이런 생태계를 막 이렇게 번성시키면 어떻겠느냐 뭐 이런 생각으로 자기는 메머드를 생각했다. 첫 번째고요. 태즈메니아 호랑이는 일단은 1936년에 이제 멸종이 됐는데 어쨌든 얘는 이제 호주라는 어떤 특정 환경에 살았던 애들이고 호주 생태계의 복원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종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이유가 있었고 도도새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정말 인간에 의해서 멸종된 새고 그래서 원래의 서식지에 다시 이 새들이 뛰어놀게 만들고 싶다. 뭐 이런 좀 낭만적인 이유들을 내세우게 됩니다. 근데 최근까지 사실은 뚜렷한 성과를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투자는 받고 있고 뭔가 그럴싸한 걸 딱 내놓아야 되는데 목표가 되게 크고 멀잖아요. 그럼 뭔가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걸 보여줘야 하는데 뭐 이렇게 소식이 없지 하던 차였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그러다가 나왔군요 뭔가. 따끈따끈하게 나왔습니다. 일단 털 메머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멸종됐고요.
메모드 사실 종류가 많이 있는데 털이 없는 커다란 메모드들도 많이 있대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메모드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에도 많이 나왔던 그 네. 친구가 바로 이 친구입니다. 우리 아이스 다롱이처럼 이렇게 털을 잔뜩 갖고 있는 거죠. 저기 막 긴 털을 막 치렁치렁하게 갈고 이제 사는데 털 메모드가 현재 살아있는 종 중에는 아시아 코끼리랑 가장 유전체가 비슷한 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박사님이 원래는 이제 그런 걸 연구를 했다고 했죠. 최근에 이 콜로설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가 뭐냐면 바로 이 쥐를 만들어냈다입니다. 얘는 뭐예요? 이 사진이 이제 여기저기 많이 실렸어요. 대대적으로. 털쥐다, 털쥐. 그래서 그냥 일반 쥐에서 털 메모드처럼 털을 복실하게 만들어내는 맞습니다. 그거인가요? 사실 이게 어. 맞죠. 그게 네. 다행이긴 해요. 그러니까 야. 사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는 이런 쥐를 만들어서 짜잔 하고 보여줬는데, 쥐를 잘 봐봐. 우리 털이 굉장히 길지? 이건 털 메모드의 유전자와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런 거야. 이제라고 그냥 얘기를 하게 되죠. 장모 햄스터랑 뭐 어떻게 한 거 아니에요? 그냥 장모 햄스터 얼마나 털 긴지 아세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약간 감이 좀 안 올 수 있으니, 원래 얘네는 어떤 종의 쥐였냐면, 얘였습니다. 원래 진짜 귀엽긴 하다. 엄청 귀여워. 저 다롱이하고 그 네. 집에 있는 그 아가. 걔랑 둘이 놔둔 것 같은데? 그렇죠. 원래 저 색깔. 털 색이, 그쵸. 저도 만들면서 딱 저 친구 생각났어요. 원래 털 색깔조차도 사실은 원래 저 금빛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딱 저 친구였던 거예요. 아구티라고 해서 저 잿빛에, 그다음에 털이 굉장히 짧고, 저 쥐의 유전자에다가 이런저런 어떤 유전공학적 기술을 처리를 했더니 왼쪽에 있는 저 긴 털에 쥐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그 이런저런 유전자에 어떤 조작을 가했다라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이 기존에 있던 기술보다 훨씬 더 향상된 기술이고, 그다음에 그 기술의 여러 가지 조합을 섞어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우리는 털 메모드와 유사하게 만들어냈다거든요. 아니 그냥 털랑 코끼리를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그냥 이 사람들이? 그게 메모드와 털랑 코끼리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그냥 털랑 코끼리 만들어내고서는 이것입니다. 이거 아니야? 메모드는 사실 코끼리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 털 메모드는 메모드 중에서도 사실 큰 종은 아니어서 코끼리랑 그러니까 비슷한 이제 사이즈라고 애매해지고. 얘기를 하고요. 저런 식으로 그냥 코끼리에게 털만 나게 하면 이게 과학자들을 답답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저렇게 만들어놓고 메모드라 그러면 털랑 코끼리 아니,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것은. 사실은 그게 거기에 맹점이세요. 이게 사실 이 연구를 보도한 기사들을 보면 오해하기 쉬운 게, 아니, 그래서 쥐에다가 털 메모드 DNA를 넣었다는 거냐, 이렇게 오해가 쉽게 쓰여진 기사들도 있거든요. 네. 사실 그게 아니라, 쥐한테 메모드 유전자를 넣은 건 아닙니다. 그냥 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유전자 중에서 어떤 것들을 발현시킨 거예요? 그쵸. 그에 준하게 발현을 시키든 아니면 억제를 시키든 이런저런 조합을 해서 저 모습을 만들어냈는데, 이게 왜 필요하냐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코끼리를 사실 어떻게 연구해서 메모드처럼 만들고 싶어. 우리는 털 메모드를 그대로 만들어서 다시 복원하고 싶은 게 아니라, 지금 살고 있는 아시아 코끼리의 유전체에 이런저런 조작을 가해서 걔를 마치 털 메모드처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런데 토끼리를 바로 하기에는 코끼리는 이제 임신 기간도 22개월이나 되고 유전체도 뭔가 복잡하고 이러니 우리가 일단 1단계로 마우스에서 이게 가능함을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지오스본을 이렇게 다시 조립해서 네안데르탈인을 만들겠다 약간 이렇게 들리는데 누구? 오지오스본. 오지오스본이 왜 나와요 여기서? 오지오스본이 DNA가 네안데르탈인의 비율이 꽤 높대요. 그렇대요? 네네. 근데 그런 사람들 꽤 있다고 하니까. 네. 근데 뭐 또 생긴 것도 그래. 오지오스본은. 그죠? 그래서 약물과 술에 엄청 강하대요. 네안데르탈인 DNA. 그러니까 이미 40년 전에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 건장하시군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네. 그거는 메모드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코끼리를 메모드처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냥. 그래서 네. 그거를 엄밀하게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귀여우니까 됐어. 귀엽다. 귀여우니까 됐어. 그걸 노리고 넣었습니다. 털복성이들이 역시 귀여워. 그래요. 근데 복실복실해지면 다 되는 거야. 이건 이 반응을 제가 방금 이걸 노리고 넣었습니다라고 했잖아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진짜요? 사진만- 브랜딩을 잘했네. 사진만 공개하지 않고 이 GIF를 같이 공개하면서 그 밑에 딸려있는 기사를 읽어나가다 보면 연구원의 인터뷰가 실려 있는데 연구원 인터뷰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귀여울 줄 몰랐어요. 아, 대목이 있습니다. 마케팅 장난 아니죠? 이게 역시 브랜딩이구나. 마케팅 꼬리에까지 털이 있어야 완벽한데. 그죠. 복실복실해지면 일부 너구리처럼. 사람들은 그러니까 일부 사람들은 저 꼬리를 약간 불편해할 수 있고 아, 그쵸. 꼬리가 약간 그럴 수 하지만 이제 꼬리가 털이 이렇게 복실복실해서 너구리처럼 동그래지면 이거는 뚱뚱하게 정말 이렇게 최고지. 있고. 최고죠. 아니면 다롱이처럼 저렇게 복실복실한 꼬리. 그러면은 저거는 그냥 이제 뭐 굳이 저사람들은 저거만 팔아도 돼요. 이제 더 이상 시리즈 C 금방 갚을 수 있어. 저거까지 가지 않고 애완용으로 저게 수익 모델이야, 저게. 저거 복실한 쥐. 그래서 이제 이 귀여운 쥐를 그럼 어떻게 만들었냐. 그냥 잠깐의 어떤 생물학적 얘기를 해보면 사실은 다음부터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쥐가 가지고 있는 원래 저 아구티라고 하는 회색의 지금 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털이 굉장히 짧고 그다음에 지방층이 두껍지 않아요. 네. 근데 매머드를 생각해 보면 털 매머드는 털이 굉장히 길고 지방층이 두껍거든요. 왜냐면 추운 지방에 살았으니까. 그래서 두 가지 유전자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두 가지 종류, 두 가지 그룹에. 하나는 털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쥐의 털이 짧은 이유는 뭐냐면 사실 쥐의 털 길이를 조절하는 유전자가 몸 안에 있대요. 쥐한테는. 그러니까 너무 길지 못하게. 길어서 요리할 게 없으니까 그런 건데 그 관여하는 유전자를 찾고요. 그다음에 길이에 관여하는 유전자, 그다음에 색깔에 관여하는 유전자. 왜냐면 이제 털 색깔도 바뀌었죠. 세 번째는 헤어 패턴이라고 해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곱슬머리, 털이 곱슬곱슬하게 만드는 유전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았다고 합니다. 그게 한 7가지 종류가 됐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지방층하고 관련된 유전자, 그것도 이제 한두 가지 정도 찾아가지고 그 후보의 어떤 10개 미만의 유전자를 올려놓고 걔네를 이제 조작을 하는 거예요. 어떤 조합으로 어떻게 조작을 했을 때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는가죠.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 1번부터 10번까지 스위치가 있는데 처음에는 1, 2, 3번을 켜고 나머지는 껐어. 그다음에는 1, 3, 5를 켜고 나머지는 껐어.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조합을 해가는 과정이죠. 네. 하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이제 그게 기술적으로 사실 어렵잖아요, 당연히. 아니면 뭐 개나 소나 다 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유전자 파악을 좀 하고요. 각각 유전자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조합의 스위치를 조합을 해야 어떤 결과가 나올지에 대해서 예측을 일단 해야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걔네들을 어떻게 건드릴지. 흔히 많이 사용하는 게 크리스퍼-캐스9 많이 사용할 거고, 그거 이외에도 이제까지 발견된 이제 최신의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그 스위치 켜고 끄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를 이제 찾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사진만 봐도 너무 귀엽죠? 너무 다롱애 같지 않나요? 너무 귀여워. 정말 너무 귀엽다. 정말 똑같죠? 이거 옆에, 영상 옆에 같이 사진 띄워주시면 네. 정말 무슨 말인지 너무 아실 웃겨요. 것 같아요. 이 사진을 지금 찍을 수가 없네. 찍어놓을까요? 카메라로 하나 찍어서 보내주시면. 지금 바로 이 상황이라는 것을. 다롱아, 네 얘기야. 아이고, 하지. 어쩜 이렇게 똑같냐. 진짜. 똑같죠. 그래서 이제 한 4-5가지 방법, 4-5가지 실험을 이제 조합을 A, B, C, D, E 이렇게 가게 되는데 각 방식이 다른 점은 어떤 세포를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세포 안에 직접 전기로 뚫어가지고 유전자를 삽입하느냐 혹은 뭐 크리스퍼-캐스9을 이용해서 유전자를 삽입하느냐 이런 생명공학적 기술의 차이를 비교를 해본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그래서 스위치를 켜는데 뭐 손으로 켜느냐, 뭐 기계로 켜느냐, 아니면 간접적으로 켜느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걸 해봤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을 때 가장 원하는 결과가 나오느냐 이걸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세트 실험을 해봤더니 이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 그래서 이제 위에 있는 와일드 타입은 원래 이 녀석들, 원래 이 마우스 라인인데 짧은 털에 회색, 쟤도 사실 귀엽긴 하죠. 그래서 3, 4주째, 6, 7주째인데 아래쪽에 보면 옆에 512, 517 써있는 게 그 실험용 쥐들의 라인이에요. 그래서 512번 생쥐, 517번 생쥐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해서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얘네의 공통점은 일단 털 색깔이 많이 금빛으로 넘어왔고 그 다음에 털이 굉장히 길고 그죠? 길고 이제 복슬복슬하게 자라났다. 그런데 다음 세트를 보시면 532, 533 이 라인을 보시면 얘네들은 아까랑 비교하면 사실은 털 색깔도 약간 잿빛이 이쪽 3, 4주차에 잿빛이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키우고 나니까 얘네들 이제 금색으로 색깔이 확 돌아왔죠. 근데 털 길이를 잘 보시면 길이는 더 길고요. 게다가 저 곱슬곱슬거리는 느낌이 6, 7주차에 저 가닥가닥이 더 선명하게 보이죠. 근데 이제 너무 복실복실하다. 한번 특히 아래에 있는 533 쟤는 한번 만져보고 싶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야생에 비해서 굉장히 털도 길어지고 저 물결 치는 듯한 털 음. 모양이 나타났다. 음. 그리고 만져봤을 때 질감도 확실히 변형된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묘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 직업 만족도가 높은지 알겠어요. 맨날 이거 만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시도해 본 건데 볼들 봐라. 다 귀여워. 그래서 꼬물꼬물하죠. 그래서 뭐 520, 523, 525인데 얘네는 보시면 520 같은 경우는 색깔이 뭐 금색이지만 털 길이는 앞에 방금 보신 것보다 좀 짧죠. 대신에 좀 이렇게 고슬고슬한 부분이 있고 근데 523, 525 같은 경우는 털 색깔이 변하지 않았죠. 그래서 저것도 이제 어떤 편집 기술의 차이인데 앞에에 비해서는 편집 기술을 적용했을 때 유전자가 바뀐 효율이 떨어졌다라는 네. 걸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뭐 길이나 아니면 뭐 곱슬거리는 거는 반영이 됐지만 색깔 유전자는 이제 반영이 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조합으로 이제 실험을 해봅니다. 요건 또 마찬가지죠. 요것도 이제 다음 조합인데요. 마찬가지로 좀 길고 근데 오히려 저렇게 길고 곱슬거리니까 털이 별로 없어 보이지 않나요? 저는 그러게요. 그렇게 보였는데 뭘 뿌렸네? 이게 착 달라붙은. 원래 kop슬머리는 길어도 짧아 보이니까. 그래서 저렇게 이제 하지만 다양한 만지면 굉장히 쏙 들어가겠죠, 계속. 그렇죠. 털찐 모습으로 음. 저런 이제 조합들을 봐서 우리가 해낸 성과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첫 번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털 메머드를 복원하는 연구에 한 발짝 들어섰다. 그 다음에 그 핵심적이 되는 거는 이제 털과 지방층이라고 생각했는데 털 부분은 우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이 정도 한 종내에서 이 정도 이렇게 연구가 됐으니 우리는 코끼리에서 도전해볼 이제 길이 열렸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처음에 예측했을 때는 지방층하고 같이 연구했으니까 털이 길어진 만큼 보온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도 사실 실험해보고 싶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긴 털을 갖고 태어난 쥐들을 대상으로 해서 추위를 얼마나 견디는가 이 테스트를 후속 연구로 이어갈 거다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방 관련된 유전자 연구도 계속하려고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털난 코끼리 엔딩일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후보가 되는 다양한 유전자들을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제 한 줄로 세울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했을 때 우리가 원하는 목표에 가장 적합을 했고 어떻게 했을 때는 가장 떨어졌느냐 이걸 가지고 그럼 어떤 조합으로 우리가 가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시행을 한 셈이죠. 코끼리를 직접 하기 전에 마우스를 가지고 시행했고 그래서 유전자의 우선순위, 편집 기술의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정해가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이제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논의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쥐는 이제 실험동물이란 인식도 있고 네. 또 뭐 작기도 하고 뭐 오래 살지도 않고 여러 가지 그런 특성이 있는데 저걸 코끼리에다가 실험을 하려면 나 코끼리는 엄청나게 커지고요. 네. 그래서 그 공간적인 문제라든가 그리고 코끼리는 실험동물이라는 개념이 또 없고 지능도 높고. 지능도 높고 오래 사는 동물이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몇 개씩 몇 개체씩 저런 식으로 실험해서 비교하고 하는 게 좀 많이 문제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윤리적으로. 사실은 이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들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비판적인 시각도 되게 많아요.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자하거나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쪽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연구자 집단에서도 이제 뭐 비관적으로 보고 저게 무슨 의미냐 저럴 돈으로 차라리 지금 멸종 위기에 몰려있는 애들 아직 멸종이 되지 않았지만 위기에 있는 애들을 연구하는 게 훨씬 더 생태계에 가치로운 일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의견들도 많이 있거든요. 사실 계속 그런 생각은 들어요. 멸종된 동물, 그것도 인간에 멸종된 동물이 굉장히 많을 텐데 결국 그거 중에서 골라낸 것도 저 회사의 어떤 인간의 가치 판단이잖아요. 그렇죠. 인간 위주로 골랐고 그럼 애초에 우리 마음에 들어야 우리의 필요가 있어야 우리가 다시 살려줄게 이건데 그것조차도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죠. 이들이 원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생태계를 되돌린다. 생태계를 좋았던 세절로 되돌린다라고 했는데 그 좋았던 거에 대한 판단 그다음에 그 되돌리는 시점이나 그때 살았던 동물에 대한 판단도 결국은 다 사람이잖아요. 그게 참 맞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막상 그렇게 했을 때 파터님 말씀하신 것처럼 코끼리가 됐든 뭐 태즈메니아 타이거가 됐든 그게 다시 복원이 돼서
뭔가 이제 풀어놨을 때 우리의 의도대로 딱 정해진 공간 안에서 정해진 영향만 끼치며 살아가진 않을 거잖아요. 역시 현재 생태계랑 뭔가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할 거고 그럼 인위적으로 도입됐기 때문에 기존 생태계에 또 다른 동물적 영향을 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비판적인 목소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느낌은 그래요. 느낌은 그냥 그 생태계를 복원한다든가 뭐 이런 거는 그냥 핑계인 것 같고요. 핑계가 꼭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네. 그냥 사람들이 관심 있는 동물을 복원하고 싶다라는 그 어떤 욕구와 네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뭔가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라는, 그래서 어떤 수익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이런 쪽이 훨씬 커 보이거든요. 사실 진짜 동기는.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거는 좀 의미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네네네. 복원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멸종해 가고 있는 동물들을 뭐 살려낸다는 건 의미가 있지만 100년 전, 심지어 몇만 년 전에 사라진 동물을 살려내는 게 무슨 생태계 복원이에요. 맘모스 맘모스라고 하면 안 되죠. 맘모스라고 하면 정말 옛날 사람 같네요. 매머드. 하지만 맘모스 빵이라고 꼭 부르죠. 이상하게. 예. 큰 빵. 그것은 매머드 빵이라고 아무도 하지 않는다. 중요하지 않고요. 근데 매머드는 인간에 의해 멸종됐을지도 모르나 그때 인간은 다 그 석기 시대에 돌칼과 돌화살을 쏘던 존재라서 그 정도는 그냥 자연 선택에 의한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지금처럼 기관총을 쏘고 무슨 뭐 덫을 뭐 그런 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되살린다는 거는 그게 뭐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생태계 복원이라는 말은 좀 안 맞는다. 그쵸. 매머드의 경우에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지금 투자하신 분들은 못 보고 돌아가실 겁니다. 아, 그럴까요? 네. 그럼 쥐가 된 것만으로도 일단은 네네네. 뭐 좀 하지만 코끼리를 복원하는 걸 그걸 어떻게 기다리죠? 그분들? 그러게 말이에요. 언제 네. 할 수 있을까 실제로. 못 그리고 보고 돌아가실 거예요. 네. SF 영화 같은 나올 것 같은 장면이죠. 멸종된 동물원. 그야말로 멸종된 주라식 동물원. 파크죠. 주라식 파크네요. 어쨌든 뭐 투자를 받기 위해 표면적으로 내세운 대의일 수도 있고 그렇죠. 뭐 진짜 이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과정에서 생명공학 기술은 엄청나게 발달할 것 같긴 합니다. 낭만적으로 들리긴 해요. 저런 경우가 되게 CEO의 이상한 집념이 작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리고 포장도 잘했고, 그리고 그 왜 다인 스타일의 할아버지랑 같이 찍은 거 사진 자체가 상당히 영화적으로 찍었어. 그리고 뭐- 다인 스타일 할아버지 옷 입은 거 보셨어요? 그 코듀로이 자켓? 누가 봐도 봤어요. 이건 노린 거예요. 그게 이제 저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사진이에요. 이거 찍은 거 자체가 조명부터 시작해서 이게 좀 굉장히 어떤 특수 효과를 넣은 듯한 그런 영화적인 씬이거든요. 그러네요. 게다가 저 코듀로이 자켓 보세요. 저거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느낌이 이거는 마케팅이다. 저건가요? 골덴 자켓인가요? 여기 이것도 있어요, 심지어? 여기 세무 이건 없는데. 그거 있어야 되는데, 그게. 팔꿈치에 이게 네. 세무 패치는 없는데. 그게 있어야 완성되는데. 너디하지만 약간 괴짜인 과학자. 그쵸. 골덴 자켓에 세무 패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회사 이름 정도 한 번쯤 이제 이거 놓으시면 앞으로 이 회사가 무슨 연구를 하든 왠지 이렇게 되게 기사화가 많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재미있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재밌었습니다. 와. 흑사병은 알겠는데, 미야즈마 미야즈마. 이론은 또 뭐였는지 전 진짜 처음 들어본다, 저거. 아, 진짜요? 네. 들어보시지 않으셨어요? 저도 처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내용은 알지 모르겠는데, 이름은 진짜. 플라즈마도 아니고 미야즈마요. 근데 이거는 다들 아시는 내용인데 그냥 이름만 모르셨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네. 원래는 이제 중세 서유럽에서 음. 흑사병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때 역병이 막 엄청나게 막 창궐하면서 사람들이 이 역병에 대해서 도대체 왜 발생하고 어떻게 번지는가가 갑자기 너무 큰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냥 대충 생각했잖아요. 고대는 그냥 뭐 대충.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르네상스 막 이렇게 중세 르네상스 이쯤 되니까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죠. 정말로 좀 알아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이때 그리고 이제 과학도 막 태동하고 막 그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신을 믿었던 시기라서 일단 모든 이유는 제일 원인은 신이긴 했어요. 신이 했다. 신이 뭐 악마 뭐 이런 거. 신 또는 악마. 근데 이 흑사병 같은 경우는 신의 뭐 벌, 뭐 이런 식이었죠. 하지만 벌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당시 이제 과학이 싹트기 시작하고 과학적인 어떤 인과관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신이 시작한 건 맞는데 그거는 의심하지 않는데 그래서 신이 이제 시작을 하면 그다음부터는 과학적인 인과로 통해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신이 시작한 건 맞고 그걸 우리가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그 인과관계를 알면 최대한 줄일 수 있거나 이렇게 좀 인간이 최대한 이것을 막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신과 과학이 이런 식으로 공존을 한 건데 그러니까 중세 신학이 되게 그런 식이었죠. 예, 시작은 하셨지만 우리가 최대한 막겠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토마스 그래서 아퀴나스 이런 사람들도 다 그렇죠, 그런 그렇죠. 식의 이제 철학이었으니까. 그쵸. 그래서 이때 미야즈마 이론은 그냥 이렇게 그림을 여기 이제 유튜브 보시는 분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거대한 무언가가 죽음의 무언가가 덮친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진격의 거인 예, 같네. 이때는 이제 19세기 당시 이렇게 콜레라 때 음. 그림이에요. 그래서 콜레라 전염병을 그린 작품인데 독을 품은 공기가 질병을 퍼뜨린다는 당시의 인식을 보여주고 이게 공기 자체가 그렇죠. 뭔가 이제 이의나한 그림인 거죠. 콜레라는 사실 공기 전염은 아닌데. 그렇죠. 네. 사실은 물이죠? 흑사병도 그렇죠. 물이랑 뭐 음식 뭐 이런. 네네네. 그래서 보카치오 기록도 보면은 전 데카메론을 읽었는데 네. 데카메론의 그 막 이렇게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정말 깨끗한 시골에 가서 별장에 가서 이제 각각 자기네들의 이야기를 돌아가면서 한단 말이에요. 데카메론이 그런 거죠. 예, 그래서 돌아가면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좀 뭐 정숙한 얘기하고 아름다운 얘기하고 신앙적인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약간 야한 얘기도 하고 이러면서 돌아가면서 자기네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좀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좀 뭔가 그 캔터베리 이야기라든가 예, 막 이런 그렇죠. 거라든가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두 개의 이야기를 자꾸 헷갈려요. 여기서 읽었던 건가 저기서 읽었던 거. 근데 아무튼 그래서 그 보카치오의 그 데카메론 초기에 보면은 그 남녀들이 왜 그 깨끗한 별장으로 올라가게 되었냐면 젊은 남녀들이에요. 왜 올라가게 됐냐면 그리고 심지어 그냥 교회에서 만나서 한번 그냥 나가버릴까? 이러면서 갑자기 약간 의기투합해서 서로 막 대단한 그것도 없어요. 연결도 없고 그냥 뭐 동네 아는 사람들 뭐 약간 이런 사람들끼리인데 귀족 여자 남자들이 모여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는데 그 이유가 그 시작이 흑사병으로 시작해요. 흑사병 때문에 도시가 이제 너무너무 이렇게 폐허가 돼서 보카치오 기록 자체를 보면은 너무나 큰 공포를 남기고 여자 남자들 가슴속에 그 공포를 심어 놓았고 형제가 형제를 버리고 삼촌이 조카를 누이가 남동생을 그리고 더 흔하게는 아내가 남편을 저버리고 이제 더 심각하게도 부모가 아이를 마치 자기 자식이 아닌데 돌보는 것도 간병하는 것도 거부했다. 이런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보카치오 기록도 이렇게 있고 이게 데카메론의 그거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데카메론 초기에 흑사병 그 풍경을 너무 뭔가 끔찍하게 묘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배웠던 데카메론이 이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작하다 보면은 제가 알던 얘기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정말로 유럽인들의 머릿속에 정말 큰 문제를 정말 공포를 남겨놓은 것이었어요. 매일 수천 명씩 병에 걸렸고 그들을 보살피고 병가호할 사람이 없었기에 모두 예외 없이 죽어나갔고 밤낮 할 것 없이 길거리에 많은 시체가 그냥 널브러져 있었고 집안에는 더 많은 시체가 그냥 놓여 있었고 시체 썩는 냄새가 나면 그제야 이웃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고 도시 전체에 걸쳐 모두가 죽었다. 시체가 여기저기 사방에 널려 있었다. 이게 보카치오 기록이에요. 저게 말이 그렇지 지금 저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걸 봤을 때만 해도 '와 끔찍하다.' 보카치오 기록도 그렇고 데카메론 그 글도 보고 해서 굉장히 끔찍하다 생각했었는데 우리 코로나 때 이탈리아가 진짜 취약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막 여동생이 죽고 막 그랬잖아요. 가족이 맞아요. 죽고. 그래서 '와 이거 이탈리아인들한테는 이게 한두 번 생각해낸 그런 감성이 아닐 텐데 어떡하지? 더 패닉에 빠질 만했겠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저 정도 일이 벌어지면 네. 정말 뭔가 신이 분노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악마는 할 수도 없는 일이고 저 정도 그쵸. 크기의 일은 이거는 악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그러니까, 거죠. 네. 이거는 신의 처벌인 그러니까 거죠. 그런 네. 차원의 이 스케일이에요. 네네네. 이 당시만 해도 악마들이 하는 짓이라곤 그런 거예요. 막 신부 바꿔치기 하기, 뭐 신랑 바꿔치기 하기, 뭐 결혼식 날 신부 납치하기, 그다음에 뭐 누구 뭐 훔치기 이런 식의 약간 도깨비나 할 그러니까. 짓을 하는 거죠. 근데 조금 더 뭐 괴롭히면 뭐 마녀와 뭐 이렇게 뭐 한다 커플이 된다든가 이 정도지 이런 규모는 아니에요. 이런 수천만 명을 죽이고 네. 막. 이거는 신의 처벌이었던 거죠. 하지만 신이 처벌은 한다고 한들 그래도 그다음부터는 이제 과학적으로 이것이 돌아갈 텐데 그 원인이 무엇이고 어떻게 전염되느냐의 역학을 조사하고 싶은 거죠. 그게
이제 엄청난 공황에 빠뜨렸고, 그래서 이 이제 역학을 좀 알고 싶어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신의 역병이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역병을 발생시킨 이후에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냐, 이것이 공기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부패한 공기다. 근데 우리는 이제 공기가 오염돼서 그래라고 하면은 그냥 적당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세균이 있으니까. 요 세균으로 공기 중에 이제 뭐 비말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세균이 뭐 전파된다든가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라든가 이런 것이 이제 돌아다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얘네들은 이 세균이란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썩은 공기, 그냥 공기가 썩은 거, 이거 개념 자체가 굉장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공기가 더러워서 그랬다라고 하면 현대인은 세균을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이때는 그냥 썩은 공기입니다. 공기 자체가 그냥 공기, 잘못된 거야. 공기라는 자체가 썩은 거예요. 그래서 음. 악취가, 그래서 증기라고도 번역을 하는데, 공기 말고 증기라고도 번역하는데, 그냥 증기, 썩은 증기, 썩은 악취, 이것이 병을 퍼뜨린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19세기 중반까지도 이 썩은 공기가 병의 원인이라고, 전염병의 원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미아즈마란 말 자체가 이제 고대 그리스에서 왔는데, 이제 그 오염을 뜻합니다. 그래서 썩어가는 유기물에서 배출되는 나쁜 공기가 감염병을 전파한다는 이론인 거죠. 그래서 이 이론에 따르면 비만과 같은 질병도 나쁜 공기에 의해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음식 냄새를 나는 맡아서. 생각했어. 음식 냄새를 맡아도 비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것 때문에 먹게 되니까. 음식 냄새 하지만 땡겨가지고. 뭐야, 맛있는 냄새. 하지만 그러니까요. 그 역학관계 거기까지는 가지 않고 이게 공기니까 음식에 어떤 무언가가 공기를 이렇게 오염시켜서 그것을 내가 흡입함으로써 내가 이제 비만이 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흑사병에 대해서 기록한 당대 의사 저술가들에 따르면 적어도 막 23가지 경우가 이제 이에 해당되는데, 이제 예컨대 역병의 기운을 품고 있는 바람으로 남풍, 남풍이. 매장되지 않은 사체, 늪지대와 호수, 그리고 하수구와 같이 고여있는 물 웅덩이, 그리고 썩어가는 동식물, 그리고 가축의 우물로 가득한 마구간. 다 세균이 사는 환경이긴 하네요. 네, 근데 네. 이제 나쁜 악취와 썩은 공기라고 생각을 한 건데, 사실은 대충 맞긴 한 거예요. 대충 그렇죠. 거기가 예. 거기긴 한 거예요. 하지만 이제 증기라고 생각을 한 거죠. 세균이란 거는 뭐 볼 방법이 없으니까 확인할 방법이. 이 모든 것은 사악한 증기를 발생시키며 이 증기가 바람을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그 증기를 마시면 역병을 전파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미아즈마 이론인데, 이게 아주 뭔가 오래됐어요. 사실 보면은 투키디데스 때부터, 이게 기원전 430년 아테네 역병이 창궐했을 때, 그때 이제 매장되지 않은 많은 시체를 목격했으면서 이게 부패했다라고 묘사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시체가 부패했다는 게 아니고, 그거는 그냥 부패가 아니에요. 얘가 본 거는 이게 막 악취를 내면서 분해하는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 시신이 보통 새나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거나 하잖아요. 근데 훼손하지 않고 다가오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시체에 접근하지도 않는 동물들이, 이것이야말로 짐승조차도 멀리할 정도로 사체는 역병을 야기하는 진짜 정말로 사악한 증기를 발생시키는 진짜 부패 상태. 이게 진짜 부패 상태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이 뭐 악취를 내고 분해하고 이건 부패가 아니라 이거는 사악한 부패. 그 시대 사람들도 시체가 썩는 건 알았을 테니까 네네네. 뭐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근데 네네. 그런 정상적으로 썩는 게 아니고 네네. 역병에 의해서 썩는 거는 동식물도 와서 안 먹는다. 네, 이게 진짜 부패한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이것이 정말 썩은 증기다. 진정하게 썩은 거군요. 이것이 이제 사악한 썩은 것이다. 그래서 투키디데스와 동시대를 살았던 히포크라테스도 이제 부패한 공기가 이렇게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로마의 갈레노스가 늪이나 습지대 근처에 거주하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곳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부패한 공기가 건강을 해친다라고 합니다. 갈레노스가 그 사책설 뭐 네네네, 이쪽 맞습니다. 사람이잖아요. 예, 그래서 네, 맞습니다. 투키디데스, 히포크라테스, 갈레노스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깊게 파고들면 어디까지 가냐면 이 얘네들의 어떤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악한 증기를 쐬면 흑담즙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그러니까 우리 옛날에 그래서 했잖아요. 피가 어떻게 변하고 막 이런 것까지 맞아, 다 맞아. 이게 메커니즘이 있어요. 학문이란. 그것까지 굳이 내가 막 이런 생각이 나름 들어서 깊이 들어가 본 거야. 네, 네, 다 그래서- 틀렸지만 그래서 다 틀렸어요. 하지만 이걸 굉장히 이제 막 정말로 엄청나게 정리해 놓은 것을 읽으면서
이걸 굳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 틀렸지만 그래서 음. 이제 가지고 오진 않았고 네. 어쨌든 사체액설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미야즈마 이론의 네. 어떤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이 될 것 같아요. 방송에서 다 한번 다뤘기 때문에 네네네네. 뒤져보시면 다 있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뭐 이제 대지에 갈라진 틈에서 내새어나온 증기. 이건 뭐 유황 냄새 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병실 혹은 전장에 널브러진 시체, 음. 고인물에서 이런 악취를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악취가 곳곳 증기고, 그러니까 냄새와 공기와 이걸 다 구분 못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악취가 곧 공기이기 때문에 그걸 맡으면 넌 전염돼. 막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호흡기질환. 네. 그때로선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세균이란 걸 그러니까, 모르니까. 세균을 그리고, 모르니까. 예, 그리고 냄새라는 게 어떤 냄새 분자니 뭐 하는 걸 뭘 어떻게 알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작은 세계가 없었기 다 때문에. 기운이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네, 거죠. 그 약간 다 에어,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이 미야즈마라는 것 자체가 애초에 그 민간 전통하고 종교적 의미로 막 이렇게 막 뒤섞여서 사용되기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히포크라테스 시대도 걸치고 뭐 여기저기 막 거치면서 이제 이게 전염병의 원인으로 규정이 됐었던 거죠. 예전에 그리스 때도 이미 규정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히포크라테스 아래로 이제 미야즈마, 나쁜 공기는 곧 역병을 의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염을 뜻하는 이 미야즈마가 나쁜 공기가 곧 역병을 의미하게 되는 같은 말이 되는 거군요. 거의 같은 말이 돼버리는 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뭐 체익록과 결합시키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굉장히 많은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온갖 이걸 다 뒤져봤는데 아 이걸 굳이? 그래서 그냥 약간 이렇게 그 레퍼런스만 가져왔습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되게 심각한 문제였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이걸 꼭 밝혀내는 그러니까요. 역학관계니까요. 그래서 중세 유럽이나 이제 뭐 페스트가 창궐하면서 미야즈마 이론이 이제 고대 그리스 때부터 있었으니까 더 이제 확산이 된 거예요. 그래서 14세기 페스트가 유럽을 휩쓸 때 미야즈마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에서 소독과 화재를 활용하는 방식이 사용됐습니다. 공기를 정화시키는 방법으로서. 그래서 뭐 근대에는 이제 19세기 막 콜레라 뭐 이럴 때는 이제 런던, 파리 등 대도시에서 하수도를 건설하고 위생 개혁을 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하수도가 없었죠. 19세기까지. 맞아요. 그냥 길거리에다 그냥 막 싸고 버리고 2층에서 1층으로 그냥 이렇게 물 버리고 오물통 다 버리고 막 그냥 그랬잖아요. 막 붓고 그래서 하이힐이 발달.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근데 그 있죠. 하이힐이 그래서라고 아는 거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희가 네. 오물을 피하기 위해서. 근데 꼭 그래서만은 아니라고 그게 이제 큰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오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하이힐은 다리를 길어 보이게 하니까요. 네, 그래서 그냥 뭐 패션에 뭐 저쪽으로 하는데 전 잘 모릅니다, 하이힐에 대해서. 신어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요. 네, 네. 여하튼 저 때는 참 대도시, 저 어마어마한 제국들의 대도시도 너무나 지저분했다라는 저것 때문에. 그렇죠. 아, 이건 좀 딴 얘기인데 요즘 없어진 패션 중에 하나가 하이힐이라고 합니다. 정말요? 네네. 아, 그게 점점 없어지고 있죠. 줄어드는 것 같긴 네네. 하네요. 그래서 좀 약간 다 운동화, 맞아. 정장에서 다 운동화인 거지. 뭐 요즘 여자들도 거의 안 신는다고. 그리고 키가 커졌어요, 여자들이. 그 굳이 필요가 없어 다리도 길어지고. MZ들도 힐 신고 굳이 출근을 안 한다? 약간 이렇게. 굳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미국에서, 그쵸. 네. 그렇든 서양이나, 그쵸. 그러니까. 예전에 서양 양복의 어떤 좀 핵심이었잖아요. 하이힐은 너무나도 그냥 꼭 신어야 정장에 되는. 하나죠, 그쵸? 뭐. 정장에. 네, 정장의 한 부분이죠. 어떤 꼭 남자들 필요한 구두처럼. 네, 아이템이었는데 요즘 여자들은 그냥 이제 다 운동화 신는다. 이것을 끝내 좀 고집하는 나라는 아직 일본이고 굽 있는 힐, 뭔지 전형적인 그 남자들도 예전처럼 그런 구두는 잘 안 신어요. 정장 구두요. 그 정장 구두 왜 딱딱하고 뒤에 입고 막 이런. 그리고 뒤에 저 뒷굽이 되게 단단하잖아요. 거기 밟혀봤어요. 불편해요, 되게 솔직히 그거 지하철에서. 쿠션도 약하고. 진짜 요즘은 그냥 대충 구두 비슷하게 생긴 거 캐주얼하고 그거, 푹신한 거 그런 거 많이 신거든요. 네, 그 점점 없어지는 패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 다행입니다. 네. 제가 나이 들어서 안 신는 게 아니었어. 유행이 아니라 그런 거예요. 아, 그렇죠. 우리는 유행을 지키기 때문에. 그럼요. 네네. 그래서 아무튼 뭐 흑사병 14세기, 뭐 콜레라 19세기 등 이제 대규모 전염병의 원인으로 이 미야즈마, 오염된 공기가 원인으로 여겨져서 이제 공기를 정화시키기 위해서 도시들이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런던 대역병 때는 불을 피워서 공기를 정화하기도 좀 그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하수구를 건설한다거나 그 동네에 그 악취를 발생시킨 거 싹 다 치우고 그건 그리고 이제 고여있는 물이 없도록 항상 건조하게 유지를 하면 그것만으로도 꽤 많이 도움이 되기는 했었을 거예요. 노스트라다무스가 의사였거든요. 그 사람이 되게 예언가로 유명하지만 본업은 의사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 사람이냐면 그 카트린 드 메디치. 맞아요. 예, 그래서 그 시절. 옆에서 그 굉장히 이제 신뢰하면서 네, 둘이 친했대요. 네네. 그 네. 왕궁의 의사가 돼가지고. 근데 그
노스트라다무스의 업적 중에 하나가 음. 패스트가 창궐 하던 그 시기랑 좀 연결돼 있으니까 그때 이제 쥐를 잡아 없애고 그 다음에 그 시신들 저 뭐 방치된 거 다 모아서 불태우고 그래서 이제 역병을 많이 잡았다라는 그 얘기가 있거든요. 그걸 물론 이제 사람들은 미래의 지식을 갖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닌 것 같고 그거는 네네. 비슷한 식으로 이미 다 하고 있었다라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리스 때도 이제 공기가 썩으면 전염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 세부리 가면 저 있잖아요. 가면 나 있는데. 의사. 요거 예. 예, 저거 있어요. 그쵸. 이거 사가지고 그때 봤잖아요. 예, 예. 나 이거 저거 끼고 옛날에 뭐 박근혜 때 시위 나가고 그랬을 때 의사세요? 저거 끼고 다니면 되게 재밌어요. 저 새부리는 새 부리 안에 뾰족하게 생긴 저 새부리처럼 생긴 저 부리 안에다가 막 온갖 거 집어넣거든요. 허브, 향신료, 정향, 장미꽃에서 냄새를 막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필터 같은 예전에 필터, 향기로운 필터였는데 저는 예전에는 이 미야지마 이론을 잘 모르고 뭐 공기로 전염된다 이거에 대해서 큰 생각이 없었을 때는 그 패스트가 이제 창궐한 동네를 돌아다니려면 냄새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숨 쉬려고 한다거나 막 약간 자기도 힘들 거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그런 예. 효과가 있긴 했겠네요. 예, 그리고 왜 이렇게 사체 치우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사체 치우기 힘드시면 치약을 여기 인중에 바르고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치약 냄새 때문에 좀 덜 역하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저것은 악취가 실제로 그 전염병을 일으키는 거고 향기가 그걸 내쫓는다고 생각했기 향기가 그걸 막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쨌든 악취를 막는 악취가 일종의 공기니까 방독면 같은 역할을 한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방독면이었습니다. 저것이 거의. 안에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고 있군요. 네, 그래서 미야지마를 막으려는 일종의 방어책이었습니다. 근데 저걸 쓰고 다니면서 근데 생각해보면 저걸 쓰고 진료를 받으니까 뭔가 그 환자가 기침을 하면은 뿜는 어떤 뭐 비말이라든가 이런 거에도 꽤 많이 도움이 됐을 것 맞아요. 같고 덜 마스크 맞았겠죠. 역할이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 역학관계가 공기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냥 공기 문제. 그래서 이 미야지마를 몰아내는 기묘한 방법들로는 집안의 향초 피우기, 향초. 네, 방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향기로 가득 차면 나쁜 공기는 나간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화가 된다고 생각한 거죠. 나쁜 공기가 정화됐다. 그러니까 향기가 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은 세균은 아직 있는데 향신료랑 향수를 몸에 바르기. 그래서 왜 예전에 그리스나 로마나 뭐 아니면은 이 르네상스 이후에 그 향수병 항상 들고 다니는 게 그냥 취미가 아닌 거예요. 아, 이렇게 칙칙 뿌리는 거 그거. 건강에 도움이 되는 향수인 거죠. 나를 지켜줘. 네네. 뭐 뱀을 태워 연기를 낸다 뭐 이런 얘기도 아이고, 있는데 왜 굳이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거는 사실 레퍼런스를 못 찾았어요. 있다고는 하는데 잘 못 찾았습니다. 근데 아무튼 로마 황제 네로가 역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 도시의 향료를 뭐 살포하기도 했다는 등으로 그렇다고. 불이나 내지 말 것이지. 근데 너는 알고 보니 그러니까. 공기 정화를 위해서 불을 냈던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도시 위생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된 거죠. 흑사병이나 뭐 이럴 때 이후에 이제 미야지마를 없애기 위해서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려고 막 런던에는 하수도도 정비하고 거리 청소를 계속하고 오염된 공기를 줄이려는 노력들이. 근데 실제 공중보건의 발전에 기여하는 그게 본의 바람에 아니게 했어요. 그래서 19세기까지 18세기 19세기까지 계속 믿은 거예요. 공기가 맞네. 해보니까 공기가 맞았어라고 한 거죠. 세균이 발견되기 전까지는 계속 믿게 된 거죠. 그래서 향수 산업도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의학적 효능으로 강조가 되면서 발전합니다. 백신이네요, 백신. 네, 그러네요. 백신이죠, 백신. 그래서 귀족들은 이제 미야지마를 피하기 위해서 향수를 뿌리고 다닌 거죠. 피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내가 좋은 향기가 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이제 향기를 이제 악취를 이제 내쫓기 위한 거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역병이 여러 가지 역병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전염되느냐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미야지마를 많이 밀긴 했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한 거예요. 그냥 공기가 아니라 접촉하면 생기는 게 아니냐? 그 사람이 썼던 물건에. 이것도 사실 맞긴 하잖아요. 세균이 몸에 닿은 거니. 하지만 세균이 없는 상태에서 그 물건을 건드리면서 무언가가 그 접촉을 통해서 전염된다라는 이제 이상한 전염론 결과적으로는 맞지만 잘 모르고 있는 상태. 그냥 약간 경험적으로만 아는 상태인 거죠. 실제로는 세균에 대한 개념 없이 그냥 접촉하면 옮는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사실 틀리죠, 사실은. 거기서 세균이나 뭐 이런 어떤 것이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이렇게 접촉을 통해서 옮아가야 생기는 거죠.
기존에 있던 데서 그렇죠? 그쵸. 올바가는 애매하네요. 경우가 또 있긴 했겠지만 없는 경우도 애매하네요.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애매한 그게 맞아. 건드리면 세균이 올라가니까 전염이 되는 건 맞아. 하지만 얘네들이 생각하는 접촉 그 자체가 막 과연 맞냐라고 하면 또 사실은 또 모르는 상태에서 한 거란 말이죠. 이제 이때 독이론이 갑자기 또 등장을 하는데, 네, 독이다. 근데 이것도 뭔가 그 이제 막 독이론을 처음에 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이론인데, 뭐 인간의 몸에서 뭐 발생한다는 등 뭐 이런 식인 건데요. 결국은 이 독이론은 이후에 계속 발전해서 지금의 어떤 현대의학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틀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때 뭔가 독을 풀었다. 인간의 몸에 독이, 뭐, 어느 부분에 독이 생긴다. 뭐, 이런 식의 말도. 몸안에서 독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네네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독도 이제 막 여러, 이게 이론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막 독이 역병의 원인인 거예요. 말이 되세요? 독이 역병의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뭐, 막 의학 지식을 막 이거저거 막 끌고 와가지고 막 행성의 합일의 문제라든가 막 일식과 월식의 저안 나오면 안 문제라든가 되지. 예, 뭐 악취가 부패물의 문제라든가 그러니까 동굴 속에 고여있는 물웅덩이 그러니까 온갖 것이 이제 다 독의 어떤 무언가예요. 그래서 뭐 동물의 오물 매장하지 않은 부패한 시체 이건 공기가 아니라 그냥 이 안에 독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건 역병의 궁극적인 원인이 이제 해명은 잘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독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고, 어쨌든 저 네. 때는 그래도 물질을 얘기를 하긴 했네요. 그쵸. 그냥 공기가 아니라. 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독성인 이렇게 그 증기 안에 독성이 있는 무언가가 있다라고 한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독 이론을 믿는 사람도 꽤 있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지멋대로일 거 아니에요. 뭐 증기다, 독이다, 뭐 대충 알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막 그렇겠죠. 뭐 엄밀하게 구분한 게 아니라. 그래서 뭐 유대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라고 해서 유대인들을 다 잡아 죽이기도 하고 흑사병 시기 뭐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엉망진창이었던 시대가 있었으나 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이론, 접촉이다, 증기 안에 독이 있는 거다. 아니면 그냥 증기 자체가 나쁜 거다. 막 이런 식으로 그 마시면 죽는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론을 가지고 계속 이제 실험하고 노력한 결과 지금의 현대 의학의 기틀이 마련이 되었다. 의학적 지식에 상당한 기반을 마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공기나 물건을 만져서 감염된다는 거, 그리고 뭔가 전염병이 독이라는 거, 이거는 이제 세균의 존재를 모를 때 이론인 거죠. 그래서 틀린 이론이지만 결과적으로 통한 게 많았다. 결과는 항상 그게 맞긴 했던 거죠. 잘 청소하고 안 그렇죠. 건드리면 위생적으로 네.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죠. 격리하고. 이거는. 네, 격리하고 안 건드리고 잘 청소하고 물 이렇게 잘 씻어내고 냄새 안 나게 잘 깨끗하게 해놓으면은 덜 전파가 되더라. 그러니까 경험적으로 맞았던 거죠. 그래서 아무튼 세균 이전까지는 이제 미야지마 이론이라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안내드리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걸로 끝나면 살짝 아쉬우니까 한국과 인류. 보너스다. 네, 보너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기가 나쁜 것이고 썩은 공기가 전염병을 일으키고 썩은 공기가 질병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반대로 그러면 이제 썩은 공기를 정화하기 위해서는 향을 피운다거나 향수를 뿌리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향수가 발전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은 아로마 테라피의 기원이라고 합니다. 그게. 네. 그래서 막 고대 이집트에는 뭐 유향도 막 유향이나 모략을 태웠다고 그러고, 그 고대 그리스에서는 이제 신전에 향을 피우고, 그리고 뭐 로마에서는 공기를 정화하려고 향을 태우는 관습이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뭐 유황 모략, 계피 이런 거 이제 태웠다고 저 하고. 유향 몰약 저런 것들이 그 동방박사 세 동방박사. 사람이 네, 가져온 네.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쪽의 옛날 얘기 아니면 유향 몰약 같은 건 들을 일이 없어. 그러니까 모략 뭐지? 막 뭔지 계속 잘 몰라, 우리 그냥. 모르겠어요. 끝내 모르겠어. 나는 옛날에 어릴 때는 유황하고 물약인 줄 알았어요. 어. 어릴 때 교회 다닐 때는 네. 아, 유황. 유황하고 물약, 뭔가 좋은 물약하고 그러니까 유황오리? 유황과 물약. 물약. 그러니까 왜냐면 네. 유향과 몰약은 잘 그리고 모르겠다면. 성경에 글씨도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아서 어렸을 땐 그런 줄 인생의 알았는데 문제. 예, 전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로마 테라피의 기원이 됐다고 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유럽에서는 특정한 향이 악마와 질병을 함께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서, 왜 지금도 보면 뭐 세이지 태워야 된다는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런 거 있고, 그러면 이제 유령이 나간다 이런 얘기가 있고, 음. 그래서 로즈마리, 타임, 라벤더 등의 허브도 이제 인기가 있었고, 다들 교회에서 향이 강한 것들. 네,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유향과 몰약을 많이 쓴다 그러고, 중국도 향을 피워서 귀신 내쫓는다 네. 이런 거 있었고, 인도에도 향을 태우는 게 정화 의식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그 썩은 냄새를 견딜 수 없었던 시대와 어떤 도시 시스템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그랬을 싶습니다. 거예요. 예. 이 그러네요. 인도는 그 어떤 약간 뭐랄까 개발되지 않은 곳에는 향을 피우지 않으면 그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 동네가 너무 냄새가 나. 아무 데 네. 화장실이 없거든요. 제가 다녀봤잖아요. 네. 예, 인도는 정말 음. 그 인도의 냄새라고 하는 그 오물 냄새죠. 네네. 그 오물 냄새가 거의 어디나 있기 때문에 오. 그래서 그것에 어느 정도 익숙해지지 않으면 견딜 수 없고 또 저런 걸로 자꾸 지워줘야 돼 진짜로. 근데 인도의 그 하수도 시스템을 지금 개선할 수도 없고 왜 그 모양이 됐냐면 영국이 들어왔을 때 영국이 그때는 하수도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로 맞아요. 들어와서 영국은 지네들 살 때만 하수도 시스템을 만들고 나머지는 내버려 두고 그 외에 이제 막 난개발이 막 되면서 그래서 아주 일부만 가능하고 나머지는 하수도 시스템을 지금은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없어요 네. 거의. 그래서 뭐 영국 뭄바이 문제죠. 뭐 네. 대도시 그 뭄바이 바닷가에 네네. 신도시 하나 있고 뭐 음. 델리 서쪽에 신도시 하나 있는 거지. 원래 오래된 도시들에는 하수구 자체가 없어요 거의. 근데 없었는데 그렇군요. 이게 뭔가 차근차근 개발하려면 됐었을 수도 있는데 갑자기 영국이 막 들어와서 자기들 살 때만 이렇게 대충 만들고 나머지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 버리고 그 위에 또 개발이 되니까 그럼 이제는 그러니까 넣을 수가 없는 거죠. 나중에는 뭐 돈 없어서 못 하는 거고 네네네. 예, 그런 식으로 사람은 너무 많고 돈은 음. 없고 이러니까 못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막 대충 세계사 얘기하다가 잘 모르겠으면 아 영국이 영국. 문제야. 만약 또 일세요. 대충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슬람 세계에서는 뭐 샤프란 뭐 이런 것들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의 아로마 테라피의 기원을 알아보았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재밌네요. 누구야? 네. 코흐가 네. 세균을 발견하고 네네네. 그다음에 파스테르가 세균이 자연 발생하지 않는 생명 속에서. 생명체라는 걸 확인하는 그 시기 전까지는 네네. 사실은 아무도 미생물이란 걸 몰랐기 때문에 맞아요. 근데 상황은 벌어지니까 이 병이 옮고 왔는데 뭔가 매개는 있어야 되는데 그 매개물을 찾으려니까 공기가 됐고 나중에 뭐 독이 되고 이런 식으로 뭔가 보이진 않지만 이런 것이 뭐 뭔가가 있다 이런 연구를 한 거잖아요. 그 당시의 상황에 맞게. 근데 이걸 몰랐으니까 뭐 약간 접촉이 뭔가가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제대로 못 한다든가 공기만 피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의사들도 피 묻은 거 그냥 쓰고 맞아요, 맞아요. 피 그래서 묻은 붕대 그냥 쓰고 생명과학 역사를 정리해서 수업을 하다 보면 뭐 고대 이집트 막 이런 막 발효 기술이 있었고 막 이게 나온 다음에 그 뒤부터 17세기까지는 그냥 공백이에요. 갑자기 똑같아 그냥 됐다. 옛날이랑. 그리고 17세기에 갑자기 현미경이 발명되기 시작하면서 그렇죠. 그 뒤부터 이제 음. 17세기 그렇게 지나가고 18세기에 이제 뭔가 막 뭐 진화의 음. 유전에 막 이런 얘기가 막 태동이 막 되기 시작하면서 19세기 넘어오면 드디어 이제 막 파스텔이 뭐 이게 제대로. 싹 정립이 되고 그러니까요. 20세기는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인간이 항상 보면 그 감각의 한계가 있다 보니까 과학이 발전하기 전에는 작은 세계도 모르고 큰 세계도 모르고 너무 작거나 너무 큰 건 좀 모르고 그냥 당연히. 우리가 인식하는 범위 내에서만 본 거예요. 작은 거는 머리카락, 소금 알갱이 이런 게 제일 작은 거고 현미경 발견되기 전에 그게 눈에 보이는 가장 작은 거잖아요. 소금 알갱이, 모래 뭐 이런 거고 큰 거는 그냥 해, 달도 아니고 산. 해와 달은 작다는 주장이 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됐거든요. 그쵸, 작게 약간, 보이니까. 그쵸. 그냥 술의 작게 정도의 보이니까. 크기다. 아니, 그러니까 중세 이후까지도 심지어 사람에 따라서는 눈에 보이는 것보다 조금 크다는 정도로 생각하는 그런 주장들도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크게 보이는 거는 산이고, 뭐, 산맥, 동네, 우리 집 뒷산이 해보다 더 커 보이니까. 이런 식의 상태에 빠져 있던 게 거의 역사의 대부분이고, 불과 200~300년 전부터가 돼서야 이제 이걸 다 알기 시작하는, 우리 이제 계속 그걸 이제 확장해가는 상황에 있는 거죠. 진짜 작은 세계를 몰랐으면 인간은 얼마나 야만스럽게 계속 살았을까요? 그러니까 뭐 웬만한 병이나 이런 것들을 고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겠죠. 어떤 부분은 자연히 해결이 됐겠지만 당장 무슨 뭐 박테리아나 바이러스의 존재를 모르면 그리고 얘네들이 어떻게 증식하고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모르면 사실은 효율적으로 막을 수가 없고 그쵸. 치료도 할 수 없고 그게 나와야지만 항생제가 만들어질 수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근데 또 항생제도 신기한 게 페니실린 나온 지 100년 정도밖에 안 지났거든요. 진짜 20세기 들어와서 나오고 노벨상 받았잖아요. 그 플레밍이. 네. 그러니까는 그렇게 생각해 보면은 제가 70년생이니까 제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나온 거예요. 항생제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최근의 발명이에요, 그게. 그래서 왜 빨간머리 앤 같은 거 소설 보잖아요. 그러면 어린애가 갑자기 편도선이 붓잖아요. 그러면 그건 죽는 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죽는 위기였어요. 그래서 막
애니 막 뛰어가서 애를 막 창문 열어놓고 애를 막 바깥에 꺼내서 열 열 내리고 막 이런 진짜 막 그런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그냥 항생제 약만 먹으면 끝나는 건데. 그러니까 그리고 어디 가서 맞아요. 다치고 들어와가지고 그냥 골마서 죽잖아요, 네. 막. 맞아요. 거기 또 저는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왕좌의 게임에서 도트라키 왕. 도트라키 왕의 그 배우 누구죠? 그 나중에 저기 네네네. 아쿠아맨 한 그 배우. 제 모모아. 아, 모모아, 제이슨 모모아. 음. 제이슨 모모아가 엄청 살 빼고 말라가지고 음. 나오잖아요. 되게 인상적이긴 했어. 정말 제이슨 특이한. 모모아 지금 처음 제이슨 알았어요. 모모아예요. 근데 제이슨 모모아가 지금은 등치 되게 크고 그리고 막 이렇게 웃으면 인상이 되게 좋잖아요, 그 사람이. 근데 거기서 한 번도 안 웃고 말라가지고 정말 날카로운 느낌인데 제이슨 모모아거든요, 그게. 그 사람이 죽는 게 그 뭐 덤벼봐라 이러고 자기 형제가 누구한테 나한테 갑자기 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칼을 이렇게 맞는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깊은 상처가 아니었어요. 근데 깊은 상처가 아니었지만 이게 이제 곪기 시작을 하지. 그래서 그게 나오는데 되게 좀 비극적이에요. 이제 세균이 침투하기 시작해서 아프다가 곪다가 왜냐면 이 상남자니까 또 뭐 치료는 필요 없다 막 이런 거거든. 뭐 치료할 방법도 없었겠지만 뭐 어차피 항생제도 없고 뭐 약초나 바르는 거겠죠, 치료해봤자.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감염이 되면서 감염이 사람을 망가뜨리는 거야. 뇌에까지 들어가가지고 세균이 이 사람이 점점 바보가 돼가요. 추해지진 않는데 그냥 멍청이가 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원래 그 여자 그 누구죠? 여왕. 데너리스요? 데너리스. 네네네. 데너리스를 납치해 온 거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고 비슷하게. 결혼하고 막 이렇게 된 건데 매매혼 비슷하게. 나중에 데너리스가 이 남자가 정말 멋있는 사람이니까 이 남자 진짜 사랑하게 돼. 네네. 근데 이제 이렇게 그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고는 데너리스가 죽이잖아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이 디그니티가 다 인간의 사라지니까 존엄성을 치매같이 돼버리니까 왕의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데너리스가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죽이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그 제 머릿속에 든 생각 중에 하나는 야, 옛날에 감염이란 게 저런 거였다, 진짜. 맞네. 저런 지위에 있는 사람조차도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야, 저게 진짜 심해지기 시작하면. 마녀도 계속 데리고 다니고 막 그러는데 맞아요.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럼 마녀는 다른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렇게 그쪽- 세이지나 태워가지고 이렇게 막 연기나 뿌려주고 뭐 이런 거 외에는 할 게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 마녀도 나중에 데너리스가 아마 그 태워주기죠. 죽일걸요? 예, 불 태워가지고 예. 아예 뭐 그런 뭐 본인은 살아나고 이래가지고 또 막 여왕으로 추앙되고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거기. 그래도 자연환경을 많이 봤으면 통증은 좀 감소를. 네, 주변에 근데 자연환경에 맞긴 합니다. 그 똑똑하고 네, 그 네. 강하고 그랬던 사람이 그렇게 무너지는 거죠. 그 미생물한테. 세균에, 근데 우리나라 역사를 봐도 사실 왕들 중에서도 되게 감염, 사소한 진짜 감염 같은 걸로 왜냐면 죽는 종기로 경우도 죽잖아요, 많았고. 종기로. 분창 뭐 이런 걸로. 종기나 등에 그 염증이거든, 다. 그런 것이 안 나오니까 점점 더 심해져서 나중에 이제 그 염증이 안으로 들어오고 장기로 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기로 죽었다면 지금 생각으로는 왕들은 뭐 세종대왕도 종기로 그렇게 고생을 했다고 그러고. 맨날 온청육 가고. 그러니까 종기로 죽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종기로 짜면 되지 왜 저걸로 죽으라고 생각을 하지만 연고 바르면 되지. 우리는 그거 짜고 나서 알코올 소독하고 연고 바르고 하면 그게 낫지만 그 사람들은 짜고 나면은 거기 세균 다 들어가고 그 짜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닌 거죠. 진짜 심각한 병인 거예요, 종기가. 아, 진짜 몸에 염증이 생긴다는 건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 거죠. 그때는 정말 그 아무것도 아닌 걸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이었으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하게 살고 있나. 사실 염증이라고 보면은 몸이 살아있는 채로 썩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은. 그래서 죽기 전에 그냥 아직 죽지 않았는데 썩기 시작하는 거니까 죽을 그럼요.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사실. 그 실제로 뭐 진짜로 썩어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환상을 갖지 말자는 거죠. 저 여러 번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 과거의 현상을 가지면 안 돼요. 과거에 뭐 좋았던 적이 별로 옛날이 없어요. 좋았고 무슨 뭐 자연에서 살면 시골에 살면 아니에요. 그때 운 좋은 사람들은 시골에서 뭐 좋은 공기는 좋았겠죠. 하지만 정말 살짝 뭐 다치기만 하고 뭐 독사도 아닌 뱀 같은 데 물려가지고 거의 골마가지고 다리 자르고 죽고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균 연령이 낮았던 거죠. 영아 사망률도 높았지만 그러니까 그 시절을 미학이 있었겠지만 우리가 지금 그 시절을 환상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리는 것은 너무 현실에서 멀어진 얘기인 거죠. 맞아요. 그런 거는 우리가 좀 이제 물론 과거에서 배울 것들이 있겠지만 그런 것들 주의를 해야 된다. 귀농한다 하더라도 뭐 전기 태양열 발전 이거 패널도 다 갖다 붙인 스마트팜. 그쵸. 스마트팜이랑 그 막 인터넷도 다 되고 인프라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은 안 돼요. 뭐 근처에 막 보건소 하나는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요. 핸드폰 터져야 되고 내가 갑자기 뭐 약간 이렇게 밭일 하다가 갑자기 일사병으로 쓰러져. 그럼 그냥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네. 그냥.
그러니까 그런 세상이었다. 음. 대부분의 역사의 기간 동안. 그렇지 않은 세상은 불과 100년, 200년밖에 안 된 운 좋게 그런 세상에 태어나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더 좋아져야 될 텐데 요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서 네, 문명이 위태위태합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안 좋아졌죠.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미국도 그렇고 뭐 유럽이 전체적으로 뭔가 한번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전조 같은 그 혼란이 좀 생기고 있죠 지금. 진짜 일본 경제도 엄청 떨어지고 지금 네. 한국 경제 지금 너무 장난 아닌. 중국도 그래요 심지어. 좀 그러니까 네. 모두가 불안해지고 있는 그 네. 안정감이 없는 세계가 네. 돼가는. 이러다가 운 나쁘면 전쟁이 나기 시작을 하잖아요. 뭐 전쟁이 나기를 바라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전쟁은 절대 안 일어나야 되지만 세상이 이렇게 불안했던 적이 적어도 냉전 이후에 있었나, 그 90년대 초 이후로 있었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옛날에 뭐 예를 들어서 뭐 걸프전이니 뭐니 이것저것 있긴 했지만 그거는 국지전이었잖아요 어쨌든 간에.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좀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잘 넘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저때 저 사람들이 저렇게 세균이란 걸 모르고 하지만은 뭐 소 뒷걸음 밟듯이 어쨌든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비슷하게 좀 뭐 치고 나가서 해결한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또 저런 게 없을까? 우리의 과학이 모든 걸 아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우리 또한 뭔가를 전혀 모른 채 이런 일이 되더라 하면서. 대충 어림짐작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분야도 또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들어서, 또 미래인들이 또 한 몇백 년 후의 사람들이 지금을 보면 또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인사가 맞더라 말해서. 네. 그러니까 우리도 약간 공기 중에 감염된다, 접촉하면 감염된다 이라고 하면 말이 맞는데 얘네들이 생각하는 거랑 딱 맞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도 사실은 올디스, 네. 네. 예. 네. 그때는 옳았고 지금은 틀린, 네, 맞습니다. 그거랑 참 맞는 네, 네. 얘기 같은 생각이 들고, 네. 과학이 뭐 세상의 모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정체를 알아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답을 찾는다라는 측면에 있어서 과학은 굉장히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것만은 분명한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는. 옛날에는 죽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포기해버렸습니까? 특히 애들 죽는 거. 그쵸. 애들을 많이 낳은 이유가 애들이 일찍 죽으니까. 제 윗세대, 두 세대 윗세대로만 가도요, 그냥 셋째까지는 다 죽고 이런 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전 몰랐는데, 우리 아버지 위에 원래 그 고모만 두 분이 있는 줄 알았는데, 뭐 한 사람 더 있었더라고. 이거는 나중에 족보를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 어릴 때 죽었으니까. 다 잊어버린 사람이든. 예. 뭐, 이 정도로 하고. 네. 일단은 지금은 저희는 어쨌든 3월 17일 날, 월요일 날 녹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결과를 모르는데 예, 지금 탄핵 관련된 나왔을까? 결과를 지금 안 났겠죠? 한번 확인해봐요. 10시? 페이스북만 열어봐도 뭔가 결과가 났으면 10시? 사람들이 다, 반응이. 예, 이미 다 보이니까. 근데 불안하고 시간이 늦어서 괴로워. 우리가 뭐 7시 넘어 시작했으니까 맞아. 전혀 그런 얘기가 예, 없네요. 밤중에 그걸 하겠어요, 설마, 음. 그분들도. 그러니까. 충분한 숙면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았기 예, 때문에. 숙면을 하시고 나서 예, 음모론에 빠지지 마셔야 헌법재판관 여러분도 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겠죠. 예, 그래서 뭐 금요일 날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라고, 저희는 그냥 뭐 좋은 결과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는 네. 정치적으로 뭐 편향되고 이런 문제 차원도 아니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정말로 여기서 저희는 정치 얘기를 안 했는데 이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지금 어제도 보니까는 사실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제 그제도요. 네. 지금 영국 쪽에선가 어디서 나온 보고서에 우리나라가 독재 체제로 가고 있고 지금 제대로 된 그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는 식의 또 보고서가 하나 나와서 우리나라가 40몇 위로 떨어졌어요. 민주주의 지수가. 미국도 24위인데 트럼프 체제의 미국도. 아이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참 부끄러운 일이고, 이거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가치가 존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정쟁의 문제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는 이 방송에 나갈 때쯤에는 다들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를 정말 바라면서 오늘은 마치는 걸로 하는데, 뭐 하실 얘기 있으신가요? 아니, 없어요. 네. 끝내고 저희는 다음 달에 네. 가급적이면 좋은 기분으로 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투쟁. 과학하고 앉아있네.